137억 년 우주의 진화 제3강 오늘은 우주 배경 복사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박문호 박사님을 큰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진행대로는 우주 배경 복사인데 조금 터닝했어요. 예, 어떻게 터닝했을 것 같아요? 우주 배경 복사를 포함하고 있는 우주 배경 복사를 포함하고 있는 쪽으로. 그래요. 예. 오늘 전반부에 이야기할 거는 그 물질에서 스핀하고 질량이 어떻게 출현하는가. 그쪽입니다. 스핀하고. 그럼 뭐죠? 그럼 뭐 같아요? 디락 이퀘이션이죠. 디락 이퀘이션. 네, 그래요. 자, 지난 시간에 키워드가 뭐였죠? G값. 근데 실제로 지난 시간에 다 끝나고도 G값이 별로 언급이 안 됐거든. 그렇죠. 그 말은 뭐냐면 언급 안 됐지만 그 전부 다가 G값이라는 걸 알면 되잖아요. 우리가 RT를 구했잖아요. RT가 바로 G값이 되는 거죠. 그 전 시간에 뭐였죠? 매트릭 텐사였죠. 그러면 오늘은 뭐냐면 다시 매트릭 텐사로 돌아가는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는. 예. 그래요. 오늘 키워드는 사실은 지금 적는 1번, 2번이 키워드예요. 예. 먼저 하면, 예. 이게 키워드예요. 저게 키워드가 될까? 저기 뭐죠? 혹시 저거 설명할 수 있는 분? 상대성 이론이나 뭐 어디든지 지금 저렇게 쓰면. 저 U가 뭐라 그랬어요? 그렇지. 0, 1, 2, 3. 1, 2, 3, 4 안 해요, 보통. 0, 1, 2, 3. 왜 0부터 시작할까요? 시간 때문에 그래요. 시간이 좀 유익하기 때문에. 0, 1, 2, 3. 그게 그만큼 중요할까? 네,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그게 일반 상대성 이론이든지, 뭐 우주론이든지, 4차원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하다 보면 항상 막히는 부분이 뭐냐면, 프레젠테이션이에요. 표현이에요, 표현. 한번 따라서 오늘 좀 그게 주제였죠. 표현 대졸. 네. 표현이 막히는 거예요. 표현이 그렇게 중요할까? 표현이 안 되면 교환할 수 없어요. 따라서 표현이 되지 않으면 교환할 수 없다. 양자역학이 가장 중요한 오퍼레이터가 뭐냐면 교환자, 커뮤테이터라는 오퍼레이터가 있어요. 그건 뒤에 좀 이야기 드릴게요. 자, 그러면 자, 요걸 엄밀히 말해서 뭐라 그러냐면 4차원 벡터라 그래요. 4차원 벡터. 4차원 벡터라 그러고 여기서부터 여러분들 헷갈리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헷갈려요. 자,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하면서 이게 참 이 진실에 가깝구나. 가장 중요한 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됐어요. 이걸 그냥 이렇게 하고 노테이션을 적고 계속하고 노테이션 하지 않다 보니까 뒤에 가서 점점 헷갈리는 거예요. 그대로 한번 적어보세요. 자, 이건 그대로 적어야 돼요. 뭐냐면 x0, x1, x2, x3라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어요. 좀 심하게 얘기하면 상대성 이론 전체 이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안 믿기지죠? 이거밖에 없다 하면. 사실은 그래요. 깊이 들어가면. 자, 그러면 단장 한번 볼게요. 자, 이래 적으면 어떻게 할까요? 악화해야 돼요. 어뜨거라 해야 돼요. 한번 더 어뜨거라.
노테이션 함부로 적다 보면 그냥 콱 이제 그다음 바뀌고 그다음 밑에 한번 적어보세요. 어떻게 되는가. 이런 거 절벽 같은 거예요. 사실은. 저 간단한 거 어떻게 적어? 좋아요. 그게 뭐냐면, 자, 따라서 기계적으로. 네, 저 철학 중에 하나가 기계적으로 하라는 거예요. 생각하지 말고 기계적으로 하는 거. 근데 기계적으로 하면, 기계적으로 하겠다는 철학을 가진 사람 저거 적을 수 있어요. 어떻게 적겠어요? 한번 적어봐요. 밑에 누르면 되잖아요. 다른 어떤 생각을 넣지 말라고요. 그대로. 이거 인간이 갖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능력이요. 이거 무슨 철학이고 뭐고 필요 없어요. 이거 위에 적었으니까 이거 밑에 적으면 되겠구나. 오케이. 0, 1, 2, 3. 됐어. 자, 그런데 이렇게 적고 보니까 야들하고 야들 노테이션이 다른 거야. 네, 자, 그러면 그 다음 문제 풀어보세요. Xnew, Xnew. 이거 곱해보세요. 이제 일이 벌어진다. 이제 일이 벌어져. 이건 할 수 있어. 자,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자, X0, X0. 그 이제 정리에 의해서 어떻게 하냐면, 이게 벡터 내적 비슷하기 때문에, X1, X1, X2, X2, X3, X3 이렇게 돼요. 네, 그렇잖아요. 이렇게 돼요. 이래갖고는 무슨 세계상이 벌어지잖아요. 근데 오늘 키워드는 이겁니다. 요거 두 개. 사실은 요거 두 개를 좀 정확히 디파인하면 일반 상대 끝까지 안 헷갈리고 넘어갈 수 있어요. 이게 두 가지 헷갈리기 때문에 그거로 다 헷갈리는 거예요.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점프 중에, 퀀텀 점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이게 뭐가 되느냐 하면 무슨 자였냐면, 자, 이렇게 보세요. X0하고 X0, X1하고 X1, 기타 등등. 그래서 이걸 뭐 XI하고 XI라 두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X0, 예를 들면, 그럼 뭐냐면 X0 자성, X1 자성, X2 자성, X3 X3 자성이 될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 뭔지 알아요? 요거 제로 없이고 요거 세 가지 합모예요. 직사각형의 대각선 길이 구하는 공식이에요. 오케이. 이제 거리라는 걸 알게 됐죠. 그러면 요거 들어가면 4차원이니까 간극을 계산한다는 걸 알게 되죠. 그러면 이건 고전 물리하고 똑같아요. 우리가 보던 세계상이에요. 이거 갖고 한번 전개해보세요.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 그때 시작이고, 피타고라스 정리를 n차원 확대한 것밖에 안 돼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이그젝트리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인류 역사상 아마 가장 위대한 착상은 뭐였나 하면, 이거는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이렇게 되지 않는다는 걸 밝힌 거예요. 밝힌 게 아니고, 그런 시스템을 생각한 거예요. 이어서 여러분들 일반 상대성 이론이 왜 그래 어렵고 헷갈리게 됐냐 하면, 바로 요거 때문에 그래요.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닌데 사람들이 이거 탁 점프해갖고 중요한 터닝 포인트 될 때 어텐션을 하지 않아서 그래요. 따라서요. 어텐션 하지 않는다. 어텐션 하지 않는다. 공부의 요점은 뭐냐면 중요한 것에 어텐션 해야 돼요. 스탑 해줘야 돼요. 그래서 뭐냐면 그래서 이제 위대한 퀀텀 점프가 일어나요. 이게 이렇게 돼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 있지 않고 근데 그걸 물리적으로 물으면 굉장히 어려워요. 대각을 줬자. 이게 이제 민콥스키가 처음 노테이션을 만든 건데, 아인슈타인도 이걸 안 받아들였어요. 처음에는. 한 2, 3년 동안 안 받아들이다가, 나중에 이 시스템이 정착되고 나서부터 엄청나게 효과적인 계산 결과들이 나오면서부터 아인슈타인이 받아들였어요. 근데 이유는 묻지 마세요. 대가들도 몰라요. 단지 뭐라 했냐면, 그렇게 두지 말고, 반대로 둬보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하고 공간을 좀 달리 두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 이게 맞아요. 이렇게 하는 건 노테이션 맞는데, 이렇게 해서는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적느냐 하면, 이게, 그래서 X0하고 X0는 잘 떨어져요. 시간은 위에 붙이나 아래 붙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뭐냐 하면, X0 자성을 둘 수 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되냐면, 자, 지금 잘 들었어요. 여기서부터. 이거는 무조건 하고, 마이너스 x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마이너스 x2 위로 올려주는 거예요. 위로 올려주고 하면, 마이너스 x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하면, x1 자승, 마이너스 x2 자승, 마이너스 x3 자승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는 단순한 피타고라스 정리하고 조금 다르다는 걸 알아야 돼요. 네. 이게 가능하게 된 게, 왜 그러냐 하면요. 엄밀한 수식은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들, 사실 그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가장 위대한 공식 중에 하나가 이거잖아요. ds 스퀘어는 gu 람다 xu x 람다라는 공식이잖아요. 알죠? 네. 그러면 이 메트릭 텐사가, 계량 텐사가 어떤 일을 하느냐 하면요. 예를 들면 gu 람다에 x 람다를 해주면 어떤 결과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이렇게 해주면 이 메트릭 텐사에서 이게 x 뉴로 바뀌어져요. 네. 이렇게 적는데 사실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하면요. 이 상관에서 엄청난 일이 벌어져요. 이걸 그대로 적어주면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gu 람다가 어떻게 되냐면 1, 0, 0, 0, 0, 마이너스 1, 0, 0, 0, 0, 마이너스 1, 0, 0, 0, 마이너스 1, 0. 4 곱하기 4 매트릭스야. 4 곱하기 4 매트릭스를 행렬로 곱해주려면 아무거나 붙여서 되는 게 아니고 4 곱하기 1 매트릭스를 해줘야 돼요. 그냥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쪽에다 이렇게 해줘야 돼요. 이게 뭐냐면 1 곱하기 4잖아요. 이게 4 곱하기 4잖아요. 그럼 이렇게 없어지고 스칼라 1이 나와요. 네, 이 관계를 유심히 봐야 돼요. 일행 4열, 행이 하나고 열이 4개잖아. 이건 행 4개, 열 4개잖아. 그럼 이걸 곱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곱해주면 한 곱해줘봤어요. 어떤 하나의 스칼라가 나와요. 숫자가 나와요. 어떤 숫자가 나오냐 하면 그 숫자는 x0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3라는 숫자가 나와요. 다 계산해주면 돼요. 요거 지금 뭡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요거 만약에 이 마이너스 이것도 마이너스 2x 되잖아. 무슨 알겠죠? 이게 일반 상대성에서 가장 중요한 공식이에요. 제가 봤을 때는. 이것을 헷갈리기 때문에. 자, 이제 보면, 이제 여기 나왔어야 돼요. 왜 이거 마이너스가 나온지 이제 이해하셨어요? 이게, 이 계량 텐사한테 오퍼레이션을 당해갖고 나온 거예요. 왜? 계량 텐사의 다이고널 텀이 이쪽이 마이너스 1이 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왜 이거는 플러스냐면, 이게 뭡니까? 제로 텀이죠. 제로잖아. 시간이잖아. 순시간 성분이잖아. 그게 이게 플러스이기 때문에 시간 성분 그대로 가는 거예요. 공간 성분에는 다이고널 텀이 다 마이너스 붙었잖아요. 그걸 부호를 바꿔주라는 거예요. 부호를 바꿔주면서 이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위로 올라갔잖아. 위로 올라갔기 때문에 자, 무슨 얘기냐면 밑으로 있는 시스템 위로 올랐잖아요. 자, 이게 뭐냐면 밑에 있는 시스템이 위로 올라가면서 결과식에서 마이너스가 붙잖아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뭐가? 아, 그래요. 잘못했어요. 맞아요. 예. 잘랐어요. 예. 그렇지. 제로 마이너스 1이죠. 예. 근데 무슨 말인지. 자, 이게 가장 많이 헷갈리는 수식입니다. 질문 말할 필요 없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안 헷갈려요, 여러분들. 보고 또 보세요. 이게 달라요. 우리 일반 노테이션하고. 자, 다시 한번. 자, 아직도 앞에 멍한 얼굴들이 많은데. 이 모든 변화를 가능하게 해주는 게 매트릭 텐사예요. 자, 다시 매트릭 텐사 됐죠? 네, 뭐가 헷갈리면 매트릭 텐사 다시 돌아와 봐야 돼. 매트릭 텐사가 이렇게 정의되는 거예요. 이게 제2유남다, 이게. 이게 뭔지. 해면에 사람들이 있으면 안 돼요. 이게 이 매트릭스요. 이 매트릭스를 뭐냐면,
아래로 천자부터는 이거다 오퍼레이션을 한 거예요. 예. 했더니 이게 위로 올라간 거예요. 예. 위로 올라가는데 계산 결과는 전부 다 마이너스가 붙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마이너스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됐어요. 자, 그 정도 하고. 자, 그럼 지금부터 가봅시다. 예. 요 두 가지,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적을 수 있나 하면, 자, 이제 적을 수 있어야 돼요. x0는 위로 올려도 동일하고, 이쪽은 올라가면 마이너스 x1, 마이너스 x2, 마이너스 x3라는 거예요. 예. 이게 가정밀이에요. 이 색깔이면 안 돼요. 자,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쭉 갑니다. 자, 이 x가 뭡니까? 4차원 벡터거든요. 근데 x가 도대체 물리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져요? 4차원 시공간의 한 질점, 한 이벤트를 가리키는 벡터 표시예요. 예. 근데, 자, 4차원 시공에는 한 이벤트를 가리킬 수 있는, 한 이벤트예요. 4차원 시공의 한 이벤트예요. 그거를 수학적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저 하나만 있으면, 따라서 다 된다. 다 가진 거예요. 4차원 시공을 어떤 한 포인트를 표시할 수 있는,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그 점이 가만히 있는 거죠, 이벤트가. 근데 가만히 있지 않죠. 4차원 시공에서 움직이잖아요. 움직이면 그 다음에 필요한 게 4차원 속도 벡터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4차원 위치 벡터하고 4차원 속도 벡터만 있으면 모든 물리 시스템을 다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렇게 단순하고 이렇게 원더풀한 시스템이요. 예. 자, 우리가 3차원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뭡니까? 3차원 한 포인트 질점, 시간 빼버리고 나면 지구상에는 어떤 것도 경도, 위도, 그 다음 고도를 하면 다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가 3차원에서 어떤 포인트든지 움직이면 그거다가 시간만 해주면 되잖아요. 동일한 거예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름 4차원 시공에서 어떤 움직이는 존재, 그 움직이는 존재가 얼마나, 그러니까 4차원 시공을 생각하셔야 돼요. 한 이벤트가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4차원 시공에 한 포인트가 있었고, 포인트가 아니고 이벤트입니다. 그래서 한 이벤트가 있었고, 또 다른 4차원 포인트 한 이벤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두 이벤트 사이 거리, 그걸 뭐라고 하죠? 간극, 인터벌. 예, 일반상 그거밖에 없어요, 개념은. 유심히 봐야 될 거는. 그러면 그 간극을 어떻게 잴 수가 있느냐? 간극을 어떻게 표시하냐면, 그 간극이 바로 요 공식입니다. 예. 이게 그래서 그렇게 위대한 공식인 이유가 뭐냐 하면, 이게 바로 4차원의 두 이벤트 사이의 간극, 인터벌의 제곱이거든요. 간극. 예. 그래서, 4차원. 네. 자, 그러면 DS 스퀘어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가는 게 이제 미분을,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나가면, 자, 잘 들었어요? 이거는 한 이벤트예요. 한 포인트예요. 3차원에서 한 포인트고 4차원에서 한 이벤트일 뿐이에요. 근데 이 아들이 움직이잖아. 3차원 공간에서 움직이기도 하고 4차원 시공에서 사건의 계열, 사건의 트레인이 있잖아. 빅뱅에서부터, 빅뱅에 생겼던 수소 원자 100만 분의 1, 10의 6성 세컨드에 생겼던 만약에 수소 원자가 지금 내한테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그 전체를 쭉 따라가면 우리 밀키웨이 갤럭시가 형성됐고, 태양계가 형성됐고, 지구가 형성됐고, 생명 진화가 있고, 그 다음 내까지 왔잖아요. 그 수소는 바뀌어진 거 아니요? 그러면 그 전체 계열을 따라올 수 있잖아. 그러면 그게 4차원 시공에서 그 이벤트의 흐름, 속도가 있을 거 아니요? 예. 그러면 속도를 계산한다는 말은 뭐냐 하면 미분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시간이 들어가준 미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걸 미분해 보세요. 자, 이 포인트의 미소 변이. 미분은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움직이는데 극한적으로 짧게 움직임을 표현하는 거예요. 움직여보세요. 저 포인트가, 자, 그냥 갖다 포인트로 합시다. 그 포인트가 움직인다 합시다. 움직이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 것 같아요? 바로 dx죠. 예. 예. 그래서 dx라는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자, dx를 해보세요. dx, new, 드디어 나오잖아요. 이거. 요겁니다. 이 개념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dx입니다. 요거에 d가 붙었잖아. d가 붙은 게 d입니다. d, 요건 어떻게 적어보세요. 그 다음. 여기 적었어요, 각자. 적어보세요. 자, 따라서 기계적으로. 기계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적을 수 있는 거 없는가?
단순한 사람이 공부해요. 복잡한 사람 공부 못하게 돼 있어요. 단순해야 공부해요. 그럼 기계적으로 한번 적어보세요. 뭐 갖다 붙이면 된다? T점을 갖다 붙이면 돼요. 이런 간단한 걸. 근데 어렵다는 걸 어렵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이해를 못 하겠어. 뭐가 어려운데? 딱 그걸 한번 물어봅시다. 뭐가 어려운데? 그렇잖아. 요거 하나 무슨 노테이션 들어간 거 아니고 하나 뭐 잡티가 들어간 거 없잖아요. 요거에 지금 요거에 D자 갖다 붙였잖아요. 다 D자 갖다 붙여야 되잖아. D 고쳐보세요. 그래, 빨리 합시다. 예. 그럼 dx0, dx1, dx2. 근데 잘 적어야 돼요. 잘 못 적으면 나중에 이제 감당을 못해요. dx3. 됐죠. 자, 그러면, 자, 고들해 봅시다. 요거 만들어 봅시다. 이게 뭐죠? ds 스퀘어가 뭐냐면 4차원에서 두 이벤트 사이의 간극, 인터벌이잖아요.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유일하게 한 일반 상대성 이론의 여러분들 블랙홀 계산할 때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한 며칠 계산해가고 DS가 어떻게 표현해요? 그거 계산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세요? 뭐 다른 물리 변화 다 이거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이거 계산하려면 뭐가 들어야 된다? 치유남다가 들어가죠. 이것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럼 이거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이렇게 간단하게 된 게 아니고 여기에 다른 함수가 되는 거예요. 굉장히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네. 일반 상대성 이론은 경제학이나 역사학에 비해서 무지하게 쉬운 학문이에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쉬운 학문인데 못하고 있어, 사람들이. 왜냐하면 스스로 뭔가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네, 단순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봤을 때는. 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나는 앞으로 초등학생한테 일반 상대성 강의를 하고 싶어요. 초등학생들한테. 될 것 같아. 네. 자, 그 다음에, 자, 그럼 DS 스퀘어 한번 구해보세요. 자,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볼까요? 자, 여기서 답시다. DS 스퀘어는 CU 람다의 DX 뉴의 DX 람다다. 아. 그러면, 자, 요거를 변화시키면 보세요. 기가 막혀요. DX 람다의 dx 람다 됐잖아요. 기가 막혀. 무슨 이야기냐면 바로 요게 인덱스를 올렸다 내렸다 해주잖아요. 이게 바로 위대한 이거잖아요. 이거 적용한 거예요. 이제 이게 장난이 아니에요. 이게 서양 학문이 갖고 있는 과학이 갖고 있는 놀라운 힘이에요. 첫 단계는 너무 명확해. 두 번째 단계 가면 하다가 세 번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바로 요거 해 보였잖아, 요거. 여기서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어떻게 되냐면, 자,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요 인덱스하고 요 인덱스가 사라지면서 요게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밑으로 요게 또르륵 가서 요 가서 갖다 붙는 거예요. 요 자리 갖다 붙어주는 거예요. 됐죠? 여러분들 그 중력장 방정식 적용할 때 제가 이거 계산한 거 쭉 몇 개 보여줬잖아요. 그거 덩거리요. 이게 마트리스가 엄청난 일을 해요. 그 중에 이제 하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럼 됐어. DS 스퀘어 구할 수 있어. 자, 우리가 목표라는 DS 스퀘어 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럼 DS 스퀘어 한번 보여줄게요. DS 스퀘어는 바로 뭐다? 잘 써야 되는데. DS 스퀘어는 DS new 이렇게 돼요. 조금 정리해보면 이게 서로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이게 위로 가든지 하여튼 대칭으로 줘야 돼요. 같은 위치에 있지 않아. 이렇게 되게 돼요. 됐죠? 또 그러면 자 DX 했죠? 자 그럼 여러분들 한번 적어보세요. DS 위에 있는 걸 했잖아 지금 일단. 위에 있는 거. 이걸 바꿔줘도 돼요. DX new 이렇게 해도 돼요. 됐죠? 그럼 한번 적어볼게요. DS 스퀘어는 자 먼저 이거부터 한번 볼게요. DS new 어딨죠? 이거잖아. 여기에 지금 여러분들 다 알죠? 이거 new로 붙이든 a를 붙이든 상관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도 임의의 인덱스예요. 그럼 이거 바로 이거요. 적어보세요. 또 그래도 헷갈리는 사람들. 요게 바로 요거잖아.
코드 갖다 적어요라고. 적어 넣어 봅시다. 그럼 dx0, dx1, dx2, dx3. 자, 그 다음 뭐죠? 하나도 곱해주는데, 자, 요거 한번 적어보세요, 그러면. 이제 요거 이제 해야 돼요. 요거 한번 적어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자, 뭐 적어야 되죠? 마이너스 5 플러스? 네, 마이너스 해줘. 어깨로 올라가잖아, 지금. 어깨로 올라가기 때문에, 자, 요거 봐요. 요걸 적어야 돼요. 네, 요 밑에 들어가 있잖아. 요 밑에는 요거 적어야 돼요. 좀 적을게요. 그러면 dx0 마이너스 dx1 마이너스 dx2 마이너스 dx3 됐어요. 자, 계산. 자, 이거는 3100다에서 인너 다시라 그래요. 내적 구하는 거예요. 자, 해보세요. 각 요소, 각 구성 요소끼리 곱해주면 돼요. 왜냐하면 이제 여러분들 이게 벡터 A, 벡터 B 했을 때 내적이란 게 뭐냐 하면 이게 벡터 A고 이게 벡터 B면 이 내적은 이 사각형 면적이 돼요. 요게 바로 GU 람다가 어떻게 됐죠? 저 두 벡터가 곱해진 거예요. 어떤 벡터 기억납니까? G1 벡터의 D x의 d epsilon 1 이렇게 됐고 곱하기 g2의 dx의 d epsilon 2 기억날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이야기했던 자연 기저 벡터. 박문호 박사가 인천 갔을 때 하루 종일 그 생각했다는 바로 자연 기저 벡터의 g1, g2, 이 두 기저 벡터의 곱이 바로 gu 남다요. 아시겠어요? 이 개수예요, 개수. 이 미분의 개수요. 미분의 개수.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벡터의 곱이니까 요 인너 다시요. 이거는 뭐 스칼라가 돼요. 스칼라니까 면적이 돼요. 그 면적이 뭐냐 하면 나이트클럽에 네온 사인에 붙으면 그거라고 이야기했잖아. 이제 뭐 들어요? 그래서 그걸로서 다니까 왜 나이트클럽에 네온 사인이 중요하냐면 붙여는 유리가 이 네온 사인 등은 축구공 같지만은 요거 붙여는 유리 쪼매는 유리는 평면이잖아. 이 편면이 바로 간성계라는 거예요. 중력이 제로되는 간성계가 되고 그 편면에 요 곡면에 있는 이 함수의 미분하는 값이 평면에 다 포함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평면은 고요한 호수예요. 고요한 호수. 그래서 우주의 만상이 여기다 비춰질 수가 있는 거예요. 비교하자면. 평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게 뭐냐면 떨어지는 엘리베이터 속에 중력을 못 느끼는 그 한 점이요. 그러면 이 구를 전체로 하려면 쪼매는 유리 조각을 거울을 전체 다 붙여주면 되잖아. 모든 포인트다가. 그 철학이요. 하나도 어렵지 않아요. 자, 오케이. 그래서 바로 그거예요, 지금. 이거 인너다시요. 자, 그렇게 해보세요. 자, 그러면, 자, 어떻게 되겠어요? 요 서로 요소까지 곱해주는 거예요. 곱해줘 보세요. 또 빨리. dx 스퀘어에 ds0의 스퀘어 마이너스 dx1의 위에 dx1의 스퀘어 마이너스 dx2의 스퀘어 마이너스 dx3의 스퀘어 됐죠? 자, 이제 우주의 간극하고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 간극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이 값은 한가한 결과를 가져요. 뭐냐면 우리가 3차원 공간에서는 멀리 있으면 거리가 크잖아요. 멀리 떨어졌잖아요. 근데 4차원에서는 이게 이렇게 같이 있어도 거리가 클 수가 있고 한가한 결과가 나와요. 이 계산을 하면. 그래서 타임머신이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내가 요 두 포인트일 수가 있다는 거야. 3차원에서는 이게 다 재져야 되잖아. 근데 요렇게 되는 수가 있다. 예를 들어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4차원에서 요 마이너스가 따라서 마이너스가 모든 걸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이야기에. 그게 이어서 메트릭 텐사에서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오케이. 자, 그러면 자, ds 스퀘어를 구해봅시다. 그럼 자, ds를 구해봅시다. ds. 우리가 알고 싶은 거는 4차원 시공의 인터벌이에요. 자, 그럼 지금부터 빨리 하겠습니다. dx0를 앞에 내고, 자, 지금부터는 이제 빨리 해야 돼요. dx0의 dx1의 제곱 마이너스 dx2의
dx0의 제곱 마이너스 dx3의 dx0의 제곱이 돼요. 됐죠? 지금부터는 이제 장난이 아닙니다. 되잖아. 금방. dx0를 빼낸 거예요. 빼내고 다니면 옆에 뭐 궁금한 사람 안으로 집어넣어줘 보세요. 집어넣어주고 제곱해보세요. 바로 이 수식이 나오지. 자, 그 다음에 자, 요걸 조금 더 변형해보면 dx0의 1 마이너스 자, dx0는 뭐야? 가장 또 중요한 거. 요거 적어줄게요. dx0는 뭐죠? 시간의 미분이잖아요. dx0는 cdt라는 거예요. 이거 엄청난 파워풀한 소식입니다. 항상 요 관계를 잊으면 안 돼요, 여러분들. 예. 예. 그러니까 이거는 속도에다가 강속에다가 시간 미분을 곱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뭐 시간에다 속도 곱해주면 뭐죠? 거리 차원이 나오잖아요. 그럼 거리 차원이 되는 거예요. 이거 다 거리잖아. dx, x, y, z 거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시간도 거리로 바꿔주기 위해서 강속을 곱해주는 거예요. 예. 자, 그러면 그걸 해주면 여기다가 dx0에다 cdt를 다 바꿔주고 그 제곱이니까 c자승을 앞으로 빼내는 거예요. 자, 오케이, 빨리 하겠습니다. c자승 앞으로 나오고 1. 자, 그 다음부터는 자, 따라서요. dt의 dx1 제곱 플러스 dx2의 dt의 제곱 플러스 dx3의 dt의 제곱. 이제부터 상당히 달라집니다. 모양새가. 자, dx1이 뭐죠? x, dy, z잖아요. x, y, z 3차원에서 각각 거리를 시간으로 나눠준 거 뭐죠? 각 방향 속도잖아. 누구를 설명하잖아요. 그럼 이걸 뭐로 쓸 수 있어? 자, 이거 위에서 볼게요. 자, ds 인터벌 4차원 시공에서 간극은 dx0에 루트 뭐라 적을 수 있냐면 1 마이너스 자, 이게 분모에 c가 있잖아요. c가 들어졌고 c자승에 이거는 뭐죠? 전체 v자승이 되잖아. 네, 바로 속도. 바로 정확히 3차원의 속도입니다. 3차원의 속도의 제곱이 된다는 거예요. 이것도 엄청난 소식입니다. 내가 진도를 천천히 나가면서 여러분들 개념을 확실히 잡아드릴 테니까요. 자, 따라서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저한테 이해 못했다는 이야기 하면 안 돼요. 그만 천천히 해줄 테니까요. 따라서 초등학생도 할 수 있다. 네, 단순해야 돼요. 머리가 복잡해서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네. 좀 지금까지 녹음도 하나도 뭐 논리적 비약이 없잖아요. 네. 자, 미리 말씀, 논리적 비약이 없는 건 뭐냐 하면, 이제 이게 양자역학도 그렇고 일반 상대 가장 위대한 학문들은요, 맨 위에 지도 원리는 그냥 결정해버려요. 묻지 말고, 그러니까 특수상대성 원리는 강극, 불속, 강속, 불변의 원칙을 정하고 그 시스템 속에서 다 나오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이렇게 정한 거예요. 이걸 물으면 안 돼요. 어떤 측면에서. 이렇게 정한 거예요. 다른 정의도 있어요. 요게 마이너스 1이고 이게 플러스 1일 때도 있어요. 학자들 따라 요 函数 쓰는 사람이 있고 반대쪽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나중 결과는 동일해져요. 무슨 말 나겠죠? 재밌잖아요. 그렇게 정하는 거예요. 정하고 시작하는 거예요. 따라서 정하고 시작한다. 정하고 시작한다. 근데 가장 멍청한 인간들은 그 정해놓은 걸 자꾸 묻는 거야. 왜 그러냐고. 그런 사람들은 다 내가 봤을 때 종교로 빠져요. 평생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종교로 빠지고 정하고 그랬다는데 이번에 내 책값이 58,000원이잖아요. 우리 사람 자꾸 물어. 왜 58,000원? 그거 좀 왜 쌍소리로 이야기해 줄 수 있어요. 아니 그거 정한 거야. 그 사람 그걸 알고 싶어요. 너무 웃기는 거야. 그냥 정하는데 무슨 뭐 알고 싶다고 뭐 있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물어야 될 걸 안 묻고 자꾸 그걸 자꾸 관심이 사더라고. 그러니까 항상 이런 강의 뭐 빅뱅이 있어. 빅뱅 이전이 뭐냐고. 내 동생 같으면 완전히 아니 그냥 박살을 내줘 지금. 꼭 그걸 물어. 빅뱅 이전에 뭐 근데 또 열려버려 그런 질문 들어오면. 그게 인간의 본성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러니까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근데 왜 공부를 사람들이 잘 못하는 이유를 추적해봤더니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거 아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물론 세계적 때가 그러니까 막스 프랑크라나 그 아인슈타인 전기를 읽어볼 필요가 있어요. 면밀히 한번 그걸 객관적으로 읽어보시면 그런 이 사람들이 이걸 정할 때는 막다른 골목에서 정한 거예요.
따라서요. 하다 안 된 거 정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을 써요? 온갖 거 다 해도 안 되니까 A 모르겠다. 따라서 A 모르겠다. 모든 학문의 근본은 A 모르겠다요. 막스 프랑크 전기를 한번 읽어보세요. 프랑크 에너지가 퀀타이즈 됐다는 건 그때 당시 모든 물리학자에서 미친 짓이에요. 그런 개념은 있을 수 없는 개념이었어요. 하다가 안 되니까 공식 아무리 끼 맞춰도 그걸 못 맞추니까 막스 프랑크가 A 모르겠다. 따라서 A 모르겠다. 정해버린 거예요. 정해놓고 스포즈 이렇게 두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따라서 이렇게 두고 한번 해보자. 그거밖에 없어요. 해봤더니 공식 맞아 들어가 버린 거예요. 자기도 설명 못해. 누가 설명할 수 있어? 설명 못해. 아인슈타인도 이걸 안 믿었어요. 이 마이너스 들어가는 이걸. 뭐 그런 거 어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워킹 하는데 자연이 쭉 손들어줬는데 무슨 말이겠어요? 다시 한번 내가 그냥 뭐 아인슈타인의 강속 불변의 원칙이나 막스 프랑크의 에너지의 불연속 이런 가정이라 그래 아직도 그걸 출발한 그 근본 동기를 좀 주시면 봐야 돼요. 극단적인 상황이요. 할 것 다 해봤어요, 그 사람들이. 따라서요. 할 것 다 해봤어요. 할 것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왜 그런 질문 한 사람들한테 화를 내느냐 하면 그 대가들이 할 것 다 해보고 마지막으로 에이 모르겠다 하고 그걸 정한 거예요. 믿기지 않지만은 전기가 그렇게 나와요. 이거는 도저히 통념상으로 맞지 않는 가정인데 에너지가 불연속이라는 거는 그때 상상을 못하는 대원칙을 깬 거였어요. 따라서 대원칙을 깼다. 대원칙을 깨고 결정을 하고 났습니다. 뭐냐면 리더는 지도자는 마찬가지요. 지도자한테 딴지 걸면 안 돼요. 지도자가 결정하는 사람이에요. 왜 지도자가 필요하냐면 어느 단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가장 중요한 문제는 헷갈려요. 누구나 다 헷갈려요. 이 브레인 전두엽이 하는 역할이 그거예요. 누구나 다 헷갈릴 때 어떻게 돼서 어느 한 사람이 나타나고 결정해주면 돼요. 따라서 결정해주면 된다. 그거요. 이게 무슨 독재하고 그런 관계 없어요. 뭐냐면 그 상태로 갈 때까지는 모든 거 다 해봤어요. 모든 거 다 해봤는데 다 고만고만한 거예요. 안 듣는 거예요. 뭐가. 그때 누가 나와서 결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거다라고 결정해버리는 거예요. 그걸 두고 맞다 틀렸다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맞다 틀렸다 차원은 끝난 거예요. 맞다 틀렸다는 온갖 논쟁을 다 거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이 사람이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게 물리학에서도 그대로 그 패턴이 나와요. 여기서도 다시 한번 나도 공부하면 놀랐어요. 여기 어떤 학자들이 마이너스 1로 해요. 이걸 마이너스 1로 하면 당연히 이건 플러스가 돼줘야 돼요. 그러면 뒤에 노테이션이 다 달라요. 근데 나는 이쪽을 택한 거예요. 여러분들 양자역학이나 특수상승, 일반상승 교과서를 보면요. 표기법이 항상 두 가지가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어느 쪽 파는 이쪽을 따르고 어느 쪽은 이쪽을 따르고 나왔어요. 결론 동일해요. 자기 취향대로 가면 돼요. 자, 그래요. 자, 그래서, 자, 됐어요. 자, DS 스퀘어를 구한 거예요. 자, 그걸 봤더니,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4차원 시공에서 인터벌을 알게 된 거예요. 와, 알게 된 거예요. 인터벌을 알게 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인터벌이 가만히 있으면 뭐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이거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우주에 가만히 있는 게 있나요? 이게 어떻게 되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손가락 한번 내보세요. 자, 머릿속에 항상 이 두 폴트가 랜덤하게 움직이는 거예요. 자, 이 문제예요. 그럼 이 간극이 계속 바뀌어지잖아요.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해야 되겠어요? 이거 어떻게 계산해서? 이게 바로 우주인데, 이게 바로 행성의 운명인데, 이 간극이. 이 간극이 어떻게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3차원에서는 봤을 때 이렇게 떨어지는 것 같은데 4차원은 여기 붙어 있는 거야. 그래서 뭐냐면, 이게 자, 움직이죠? 움직이면 먼저 4차원에서 뭐가 필요하죠? 움직이는 정도. 움직이는 정도를 뭐라 그러죠? 속도잖아. 속도 개념 뭐죠? 자, 속도의 개념, 개인적으로 핵심입니다, 속도가. 속도라는 거는 벡터예요, 스칼라요? 벡터잖아요. 벡터란 말은 뭐냐면, 이 4차원 시공에서 속도란 말은 내가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방향이 들어가죠? 그 다음 움직이는 정도는 뭐죠? 속도의 값이잖아. 시속 80km 동쪽으로 간다? 이렇게 다 되잖아요. 그럼 속도를 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자, 지금 구했는 거는 우리가 물리량은 뭐밖에 없었어요. 사실 출발이 위치 벡터 하나밖에 없잖아요. 4차원 위치 벡터에서 여기까지 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 다이나믹스를 하면 이게 끊임없이 바뀌는 거. 속도가 있으면 되잖아. 그럼 속도가 있으면 운명을 다 결정되잖아. 정말 그럴까요? 속도만 하면 운명이 결정된다는 말이 간단한 차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속도라는 벡터이기 때문에 가는 방향이 있잖아요. 방향이 운명이잖아요. 남쪽으로 갈 건가 북쪽으로 갈 건가.
뭐야, 최윤래 강장의 주제 아닌가요? 네. 응? 문학책 좀 읽어봐요. 최윤래 강장의 주제 그거 아니요. 남쪽으로 갈 거냐, 북쪽으로 갈 거냐, 6.25 그 이야기. 운명이 뭐죠? 남쪽으로 간 사람, 북쪽으로 간 사람. 물론 그래가 안 된 사람이 제3국으로 갔잖아. 어디 방향이 운명을 결정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4차원 시공에서 속도가 운명을 결정하는 말이 맞아요. 뭐냐면 속도가 방향을 갖고 있잖아. 벡터니까. 또 뭘 갖고 있죠? 얼마나 빨리 움직이나 그 양을 갖고 있잖아요. 그밖에 없어요. 자, 다시 위치 벡터하고 속도 벡터 있으면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 그 두 가지에 철저하게 철저해야 돼요. 모두 오래. 다른 거 없어요. 따라서요. 다른 거 없다. 다른 거 내놔보세요. 뭐 있는 건 내놔보세요. 없어요. 이렇게 간단한 항공을. 일반 상대성 이론은 초등학생한테 강의를 해야 돼요. 그밖에 없어요. 그럼 자, 한번 만들어 보세요. 뒤에, 자, 4차원 시공에서 속도. 그걸 따라서 4원 속도라고 그랬다. 4원 속도. 자, 한번 적어보세요. 이제 이 정도 강의했으면 적을 수 있어야 돼. 4원 속도가 뭔지. 그래요. 자, 그럼 4원 속도라는 게 뭡니까? 모르면 무조건 3차원 바꿔보면 돼요. 3차원 속도는 어떻게 구해요? 거리를 시간으로 나누면 되잖아. 자, 그러면 거리는 뭡니까? 거리는 바로 뭐죠? 포인트에, 3차원 생각해. 포인트의 바뀜이잖아요. 포인트가 바뀌어가는 과정이잖아요. 그럼 포인트는 뭘로 표시하죠? 위치 벡터로 표시하잖아요. 위치 벡터의 바꾸면 뭐죠? 위치 벡터의 미분이잖아. 위치 벡터의 미분을 뭘로 나눠준다? 시간으로 나눠주면 되잖아요. 그럼 적어보세요. 자, 속도를 dt over dx 아닙니까? 속도가. 이거 그대로 4차원 해주면 돼. 이거 u로 해주면 되잖아. 이렇게 간단한 거예요. 3차원보다 더 간단해요, 4차원이. 자,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그래서, 이제 물리학자들이 4차원의 속도, 4차원 속도 벡터는 어떻게 표시하느냐면 너무나 중요해요. 속도가 벡터이기 때문에 4원 벡터입니다. 그래서 u란 말을 써요. u 4원 벡터는 뭐냐면 dx의 dt입니다. 자, 이 dx는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이게 바로, 자, 이게 뭐라 그랬죠? 4원 벡터라 그랬잖아. 4원 위치 벡터라 그랬잖아. 이게 바로 dx입니다. 벡터니까 이렇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벡터예요. 4원 벡터예요. 이거 우리나라 말로 4원 벡터라 그래요. 4원 위치 벡터예요. 그럼 이건 뭐죠? 이게 바로 4원 속도 벡터예요. 4차원 줄이가 4원이라고 합니다. 4원 속도 벡터예요. 여러분들 지금 박 박사가 큰 에러를 범했어요. 찾아내야 돼요. 이어서 이제 엄청 집중해야 됩니다. 큰 실수를 했어요. dt는 3차원 개념이요. 그렇죠. dx를 해야 돼요. 뭐냐면, 뭘 해주려면 dx0를 해줘야 돼요. 이제 무슨 말이죠? 그 x0가 4차원에서 시간이잖아요. 네. x0가 시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dx. 자, dt하고, 자, dx하고는, dx0하고는 무슨 관계가 있어요? 적어놨잖아. 어디? 바로 있을 수 있어야 되니까. 강속이라는 상수가 있기 때문에 달라요. 완전히 다른 개념이요. 네. 그래서 이걸 dx0로 해줘야 돼요. dt라면 틀려요? 큰일 납니다. 이걸 완전히 4차원, 전부 다 4차원으로 바꿔준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걸 뭐 다시 쓰면 여러 가지 쓸 수 있어요. dx0에 이렇게 쓰면 일반 상대성 노테이션이잖아요. 이제 무슨 말인지 아시죠? 전부 다 노테이션에 걸려있는 거 여러분들 뭘 모른다 했을 때 모르는 건 엄밀히만 노테이션을 몰라서 모르는 거예요. 그 개념은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개념이에요. 노테이션을 모를 뿐이에요. 단지. 따라서 표현이 전부 다다. 표현이 전부다. 네, 표현이 전부예요. 네, 표현이 전부예요. 자, 네, 그럼 여러분들 계산할 수 있어요. 계산해 볼까요? 자, 나도 지금.
조금 내가, 먼저 하면, DS입니다, 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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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왔다 갔다 하는 거야. 조금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DS니까 뭘 집어주냐면, DX, 0, 루트, 1 마이너스, V자성, C자성을 쓰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노테이션 잘 적어야 돼요, 여러분들. 요게 개념이 굉장히 조금 옵니다. 자, DX, 4차원 DX는 이걸 그냥 DX 이걸 해도 돼요. 자, 이걸 봤을 때 이거를 어떻게 적을 수 있나 하면요. 좀 이렇게 해줄게요. 요거가 어떻게 되느냐 하면 dx0 시간이고 공간은 그냥 우리 고등학교 때 배웠던 공간이에요. 그걸 dr로 적을 수 있잖아요. r 벡터. 요게 조금 까다롭습니다.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 아니 두 가지 조금 성분이 달라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면 dx는 dx0에 하고 dr 벡터 3차원 dr 벡터 이렇게 적을 수 있는 거예요. 자, 요것부터 집중해야 됩니다. 노테이션 좀 달라집니다. 그러면 4원 속도 베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4차원의 속도 베타는 요게 뭐냐 하면 결국은 x1 플러스 x2 플러스 x3예요. 이게 플러스로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이 엄밀히 말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벡터로 행렬로 표시하면 여러분 알죠? 무슨 이야기냐 하면 dx1, dx2, dx3 한 포인트를 3개의 숫자 값으로 표시하잖아요. 그걸 표시되는 거예요. 그걸 벡터로 표시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자, 주목하세요. 요걸 나누기를 하는데 요렇게 나누기 하고 요렇게 나누기 하는 거예요. 요게 4개의 성분인데 시간 성분하고 공간 성분 나눠준 거예요. 항상 그렇게 물리학에서는 뒤에 들어가면. 그럼 시간 성분 나눠주려면 이렇게 해준 거예요. 자, 그러면, 요렇게 계산해주고, 하나 다 적어줄게. 나중에 이해 못했다는 사람 없도록. 요렇게 해주는 거예요. 무슨 알겠죠? 그러면 자, 어떻게 노테이션 되냐 하면, 요렇게 자, 먼저 빨간 선을 따라가 주면, 시간 성분 먼저 계산해 주면, dx0, dx가 없어지잖아요. 없어지면 뭐만 남냐 하면, 1/1 여기 뭐 갖다 주면 베타 자성. 내가 아까 안 해줬구나. 요거를, 요게 dx0의 노테이션입니다. 참 노테이션이에요. 그거 못 따르면 안 돼요. 1 베타 자성이에요. 그럼 베타 자성이 뭔지 알죠? 베타가 뭔지 하면 감속에 대한 속도의 비율이요. 이렇게도 적어주는 거예요. 됐죠? 이거 굉장히 자주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완전히. 자, 그 다음에 요렇게 바를 쳐줘요. 많은 교과서에서 시간 성분하고 공간 성분 나눠주는데 바를 쳐주는데.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여줄 거는 잘 따라오세요. 이거 조금 복잡합니다. dx0가 뭐죠? 이때 cdt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 c하고 자, 그대로 적을게요. 어떻게 되냐면 cdt니까네 cdt의 루트 1 베타 자성의 dr이잖아요. 자, 잘 따라오세요. 그러면 요소는 이제 지금 이건 공간 성분이잖아요. 3차원 공간이에요, 그냥. 요 4차원 시간이고. 그럼 4차원 됐잖아요. 시간하고 공간 나눠준 거예요. 그러면 요 공간 성분에서 dt 오버 dr은 뭐죠? 요게 우리가 3차원 공간의 속도잖아요. 엄밀한 속도잖아요. 됐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정리하면 4차원에서 속도 벡터는 뭐냐면 시간 성분은 1 베타 자성의 베타 자성의 공간 성분은 그리고 4원의 공간 성분의 속도니까 뭐냐면 c 붙고
1-베타 자성의 분자는 뭐가 되겠어요? dt 오버 dr 나누면 뭐죠? 바로 속도 보이잖아.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건 참 아주 중요한 소식입니다. 나중에 얼마나 중요한가를 느끼는 정도가 여러분들 현대 과학을 이해하는 척경입니다. 이게. 요 수식 표현 하나만 이해해도 돼요. 이제 다 왔어요. 등장인물 다 등장해요. 두 개밖에 없어요. 4차원의 속도 알았죠? 4차원의 위치 벡터 알았죠? 이 두 가지밖에 없어요. 정말 그럴까? 끝까지 한번 가보세요. 이게 두 가지밖에 없어요. 얼마나 단순해. 초등학생도 이해할 수 있어요. 이거 두 가지밖에 없어, 등장인물은. 야가 운명을 다 결정해버려요. 야 두 개가. dx하고. dx 그대로 왔잖아. 자, 오케이. 자, 빨리 가겠습니다. 그게 왜 그렇게 되는가? 자, 그 다음부터.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러한, 자, 여기서 지금 자, 그러한 4원의 한 이벤트가 쫙 움직이는 거예요. 예,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움직이는데, 이거 속도만 갖고 있고, 지금 뭐가 빠졌나 하면, 뭐가 빠졌어요? 방향 속도의 속 있잖아. 뭐만 있어요? 방향. 속도만 있어. 근데, 움직이는 존재의 본질은 뭐예요? 뭐가 없어? 질량이 없잖아. 움직인다는 건 다, 뭐, 존재가 움직이는 거잖아. 움직인다는 데피니션이 뭐예요? 차가 움직이고, 사람 움직이고, 나무잎이 움직이고, 축구공이 움직일 때, 그건 뭐예요? 움직이는 존재의 가장 본질은 질량이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럼 질량에다가 움직이는 속도를 곱해주면 뭐죠? 모멘텀이 나오잖아. 이제 그다음부터 물리가 시작되는 거예요. 질량만 갖다 붙여주면, 이제 물리적 에너지까지 다 이야기가, 위대한 이야기가 다 전개되는 거예요. 그 근본은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네. 그럼 이제 질량을 넣어주면 4차원의 모멘텀. 와, 이 진짜 대단한 개념이에요. 4차원의 모멘텀. 4차원 모멘텀, 이게, 자, 주목하세요. 여러분 물리학 책을 보다가, 벡터를 쓸 때는 가급적이면 이 물리량은 3차원에서 있는 걸 씁니다. 그렇게 안 써요. 그냥, 4차원의, 이렇게 적어줘도 돼요. 4차원이니까 4차원의 모멘텀. 4차원의 모멘텀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m 질량에다가 강속에다가 참 재밌어요. 자, 내가 그 강의 때 굉장히 옛날에 강의할 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4차원에서는 모든 존재가 강속으로 움직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없이 강조했잖아요. 그럼 강속 속도 정해져 있잖아요. 질량과 갖다 붙여주면 되잖아요. 그럼 다 끝난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뭐냐 하면 여기에 뭐가 붙나 하면 4원 속도 벡터 이래 붙어요. 요게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주목을 해야 돼요. 예, 이 위대한 소식이요. 4원 속도 벡터 붙어요. 자, 그러면 자, 이제 여러분 잘 보세요. 물리학을 공부 잘하는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어떤 단위가 나오면 어떤 물리량을 하면 단위가 뭔가 확인해 보면 돼요. 자, 이건 속도잖아요. 이건 질량이잖아요. 요거 두 개만 하면 운동량 차원이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 붙은 게 뭐 다른 차원을 가지면 안 되잖아. 숫자밖에 허용되지 않잖아. 스칼라밖에. 그러니까 숫자만 가져야 돼요. 숫자만. 여기에 만약에 다른 단위가 있으면 안 돼요. 근데 보세요. 이게 단위가 뭔가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히지. 단위가 뭐야? 4차원의 속도라니까 우리가 달리는 킬로미터 per 세컨드 뭐 이런 거 아니요. 이건 다 숫자일 뿐이에요. 보세요. 자, 이것도 속도죠. 이것도 속도 없어지죠. 그럼 베타가 뭔가 속도인가 뭔가 베타 한번 보세요. 베타 데피니션이 아까 빠졌구나. 이거 적어놓을게요. 베타가 뭐냐 하면 C분의 V요. 자, 이거는 숫자요, 속도요? 숫자요. 다 숫자요. 근데 숫자 크기가 어떻게 되나 한번 보세요. 기가 막혀요. 이게 1보다 크나요, 적나요? 베타가 1보다 클 수 있어요, 없어요? 가장 큰 게 1이잖아. 강속이 되면 1이 되잖아. 그러니까 1에다가 1 빼주면 1보다 적은 숫자니까 나눠주면 이거는 무조건 1보다 크지잖아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게 스케일링 팩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인자 여러분들 뭐 감을 잡아도 이게 스케일링 팩터로 동작을 해주는 거예요. 단위가 없어요. 그러니까 붙여줄 수 있는 거예요. 물리적으로 위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차원에 있는 걸 4차원으로 옮기면 스케일링 팩터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그 변화 양상을 그 단위 없는 4원 속도 벡터, 이 이름은 4원 속도 벡터인데 속도가 아니요. 물리적 개념은 단순한 스케일링 팩터로 작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곱해주는 거예요. 됐죠? 네. 자, 자, 그러면 이제 이걸 해줘 보세요. 자, 그럼 4차원의 모멘텀의 시간 성분, 공간 성분이 나오는 거예요. 한꺼번에 다 잡아버려요. 참, 위대한 거예요. 공부하면 할수록 진짜 위대하다는 걸 느껴요. 그럼 적어주세요. MC의 루트 1-베타 자승의 M. 자, 요거 들어가면, 이쪽에 들어가면 어떻게 됐죠? CC 없어지잖아. 분자분모 없어지고, MV의 루트 1-베타. 야, 이게 진짜 기가 막히잖아. 바로 3차원은 그대로 우리가 알고 있는 모멘텀이 되잖아. 속도 곱하기 질량. 그 다음 밑에 이건 스케일링 팩터잖아요. 강속에 대해서 일어나는 변화량이잖아요. 그거고, 이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공간 성분, 시간 성분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엄청 중요한 수식입니다. 자, 여기서 출발을 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어디로 지금 몰아가느냐 하면요. 잘 돼서 4차원에 일어나는 세계상을 알고 싶다. 나 4차원을 공부한다면 무슨 말이에요? 뭐 4차원을 뭐 그냥 여행 가는 그런 거 생각하는 거야? 그거 하면 물리학에서는 잘 들으세요. 4차원을 이해한다는 말은 뭐냐면요. 4차원에 일어나는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4차원에 일어나는 모든 걸 안다는 말은 뭐냐면 4차원에서 일어나는 모멘텀하고 에너지를 안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4차원의 모멘텀하고 오늘 강의 후반부에 왜 운동량, 모멘텀, 운동량, 물리적 대상은 딱 두 가지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단순히 말씀드릴게요. 모멘텀하고 에너지밖에 없어요. 그 두 가지만 알면 돼요. 그래서 그게 모멘텀하고 운동량으로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모멘텀은 나왔어요. 4차원의 모멘텀은 나왔어요. 그럼 자, 다음 말해야 될 게 4차원의 뭐 에너지만 알면 돼요. 그러면 여러분 다 한 거예요. 더 이상 알 거 없어요. 세상에 이런 단순 명쾌한 논리가 어딨어. 4시간 만에 여러분들 4차원 세계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자연과 위대한 힘이에요. 그럼 자, 4차원의 모멘텀 알았어요. 그 4차원 모멘텀 알았을 때 당연히 3차원에서는 모멘텀의 시간 성분이라는 게 없잖아요, 개념이. 4차원 되면 모멘텀은 다시 공간상의 움직임, 축구공, 양공, 공간상에 나오는 풍막하는 모멘텀이잖아요. 근데 4차원을 봤더니 모멘텀의 시간 성분이 있고 공간 성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에너지를 보는데 4차원에 이 모멘텀의 공간 성분을 공략을 하면 4차원에서 에너지가, 아니 3차원에서 벌어진 에너지가 어떻게 되는가, 에너지 본질을 알게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자, 그럼 에너지로 어디로 연결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에너지로 넘어가는 거. 내가 못생하는 중요한 공식이 하나 있잖아. 뭐냐면, 이 고전역학에서 에너지는 뭐냐 하면, 바로 뉴턴 메커니즘에서 dP 오버 dt를 조금 중간 단계 써줄게요. 그러면 F를 거리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거예요. 포스를 적분하면 에너지가 된다 그랬잖아. 수없이 이야기했잖아. 포스를 적분해 주면 에너지가 되는 거야. 이거는 뭐냐면 거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x1에서 x2. 거리에 대해서 포스를 적분해. 그럼 자, 뉴턴역까지 포스가 뭡니까? 포스를 하면 미분 형태로 적어주면, 잘 보세요. 포스는 dt 오버 dp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닷하고 d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멘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모멘텀을 시간에 대해서 적분 미분해주면 포스가 되는 거예요. 저희 해볼까요? 한번 해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제 공부 좀 했으면 금방 유도할 수 있어야 돼요. P가 뭡니까? 여러분 보이잖아. 고전역학에서는 질량은 그냥 상수로 나오잖아. 그러면 dt 오버 dv는 뭐예요? dt 오버 dv는 뭐예요? 가속도잖아. 그러면 ma가 되잖아. 이게 바로 뉴턴 역학 아니에요? F = ma. 그거요. 이제 앞으로 박자세 형들이 이거 물으면 안 돼요. 요거. 이건 아이들 솔데렐라. 이거 그 노트 적지 마. 아예 그 올리지 마. 이거 물으면 안 돼.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기본이에요. 이건 알고 있다고 항상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쓸 때 요게 바로 P잖아. 그래서 뉴턴 역학을 F = ma라 적는 거는 고등학생용이고, 여러분들 이제 이론 물리를 하려면 F = dP 오버 dT로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완전 동일한 거예요. 근데 이게 더 많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이게 확장 가능한 이론이에요. 요거는
여러분들 요렇게 적으면 여러분 나중에 공부는 요 정도밖에, 요거를 적으면 공부는 요만한데 이거를 적으면 이만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난 항상 요 노테이션을 쓰는 거예요. 동일해요. 네. 그래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빨리 합니다. 30km. 자, 그럼 이제 계산할 수 있잖아. 에너지는, 자, 모멘텀을 시간에서 미분해주면 된다는 거죠. 저 모멘텀, 요거 써봅시다. 두 가지 있는데, 공간상에 요거부터 모멘텀 써볼게요. 자, 그러면 이거 해볼게요. 그러면 그대로 적어주면 되잖아. dt 오버, 자, 그럼 먼저, 이게 계산이 이제부터 간단찮아요. 간단찮으면, dt 오버 dp의 수식이 어떻게 되는가 보면 되잖아. dp를, 모멘텀을 시간으로 미분해주면, 모멘텀을 시간으로 미분해준다. 그러면, 자, 적어주죠. dt에다가, d에다가, p가 뭐죠? 우리 구해왔잖아. 네, p가 바로, 빨리 하겠습니다. mv의 1-, 요때부터는 베타를 풀어줘야 돼요. 베타가 뭐죠? V자승의 C자승이잖아. 자, 이거 해봤어요. 그럼 미적분 알아야 돼. 요까지, 요서부터 이제 사람들 해야 되는 거야. 요까지 가는 데는 초반부터 따라올 수 있어요. 근데 요서부터 이제 해보라고. 이거 해보세요. 이거 해봐. 미분. 이거 저 보세요. 이런 미분 할 때 미리 가르쳐 드릴게요. 이거 봤더니, t의 삼성을 dt 오버 dt로 하면, 이거 t 있고, 이러니까 3t 자선이 되겠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요거 t에 대해서 미분하는데 아무런 t가 안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잘 들었어요. 속도 속에 t가 다 들어있잖아. 이게 v가 바로 속도의 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v를 미분해줘야 돼요. 네. m은 속도 들어가 있나 하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속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 상수로 봐야 됩니다. 자, 빨리 해줄게요. 그러면 이 미분은 어떻게 하냐면, 자, 이 미분은 미리 말씀드리는데, 자, 내 수도 없이 이야기했지만, A 곱하기 B 두 변수를 미분하면 어떻게 되죠? A 미분하고 B하고 A 이렇게 되는 거. 자, 이거 다시 또 물으면 안 돼요. 이거 무제한으로 쓰이는 거예요. 그러면 요 분모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분자를 하나의 변수로 보고 이거 무슨 이야기냐면 이렇게 보라는 거예요. mv 곱하기 1-v자승 c자승분의 1 요게 a고 요게 b라는 거예요. 됐죠? 그럼 요거 미분해주고 요거 곱해주고 요거 미분해주고 요거 곱해주고 자, 이제 빨리 갑니다. 해볼게요. 자, 그러면 먼저 자, 요거가 좀 여기서 해줄게요. 먼저 그러면 분자부터 먼저 미분해 볼게요. m에 dt 오버 dv가 되고 뒤에 거는 그대로 붙어오고 1-v자승 자, 그 다음에 뒤에 거 미분해주면 mv는 앞으로 오고 자, 요게 중요합니다. dt 오버 d가 어떤 식으로 유지를 하면 이 수식을 분모를 미분해 줄 거 아니야. 분모를 풀어서 주면 올려주면 v자승 c자승의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잖아. 요거 해주는 거야. 그리고 자, 요거 해주면 요걸 내가 적어줄게요. 요 수식 요걸 미분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적어주면 마이너스 2분의 1이 앞으로 나오고 1-v자승 c자승이 나오고 그대로 나오고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죠. 하나 해주고 그 다음에 안에 있는 v도 미분해줘야 되잖아. 요 과정 잘 보세요. 상수 그대로 있고 v자승 마이너스 v자승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2v의 뭐죠? 뭐에 대해서 dt 오버 dv를 해준 거예요. 됐죠? 요건 문제 훈련하세요. 되게 중요한 과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잘 보세요. 요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2 하니까 1이 되잖아. 플러스 1이 되고 다 없어지니까 정리할 수 있죠. 자, 정리할게요. 그럼 뭐 하면 자, 대괄호 열고 무트의 1-v자승의 c자승의 m이 되고 그 다음 이쪽은 뭐가 되느냐 하면 1-c자승의 v자승의 자, 분모로 넘어가니까 2분의 3이 되죠. 직수가 2분의 3이 되고 v가 남잖아. v가 남는데 앞에 mv가 있으니까 mv자승이 되죠. 자, 모양이 이게 무슨 본 같아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뭐죠? 다 뭘 했다? dt dv가 공동으로 나오잖아요. dt dv 나오죠. 됐죠? 예, 요거를 이제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역체전 요걸 한 더, 요 갈란을 내가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요 과정, 요런 미분이 물리학에서 계속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뿌리 뽑아야 돼요. 미리 말씀드렸는데, 물리학은요, 진짜 단순한 학문이에요. 제가 계속 봤더니 뭐냐면, 물리학에 쓰는 공식이 여러분들 알고 10개가 안 넘어요. 물리학의 중요한 건 5개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물리학, 미분적분 못했다는 미분적분 책 본다. 아주 멍청한 방법이에요. 물리학에서 나오는 미분적분은요, 다 합쳐갖고 10개가 안 넘어가요. 요게 그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물리학에 나오는 미분적분 10개 그대로 암기해버리면 되고, 물리학에 나오는 공식 10개 정도밖에 없어요. 그 10개 암기해버리면 돼요. 나머지 거 없어요. 물리학을 잘할 수 있는 방법은 그 10개 공식하고 10개 미적분을 그냥 암기해버리면 돼요. 다른 거 안 나와요. 이거 안 믿을 거예요, 사람들. 다른 거 안 나와요. 다른 거 나오면 그거는 손으로 안 풀리기 때문에 전자계산기 돌려야 돼요. 손으로 풀 수 있는 거는 10개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내가 차근차근 보여줄게요. 자, 그러면 요거 양변에, 자, 1 빨리 할게요. 1 V자성에 C자성에, 자, 공통으로 하면 2분의 3을 해주면 되잖아요. 자, 요게 2분의 1이잖아. 그럼 2분의 3 하려면 1을 해줘야 되잖아. 무슨 말 알겠죠? 요거 하나를 곱해줘. 1이란 말이 뭐냐면 바로 이걸 곱해줘야 되는 거예요. 1 V자성 C자성 루트 없는 이걸 곱해준다는 거예요. 자, 이건 헷갈리면 할수 없다. 자, 그 다음에 요거 하나 빠졌죠? 지금 잘따서 빠진 거 못 찾아내, 사람들. 조금 여러 개 또 머리 헷갈리네. C자성 빠졌잖아요? 예. 그럼 여기다가 C자성 해주고, 여기다가 C자성 해주면 되잖아. 자, 그 다음에 이건 어떻게 되겠어? 그 다음 그대로잖아. 그대로까지 MV자성이 되잖아. 예. 그리고 이게 dt 오버 dv가 되고, 이거 기가 막히죠? 보세요. 가만있어 봐. 자, 빨리 뭐가 조금 이상한 거 빨리 찾아보세요. 빨리 찾아보세요. 얼마 따라오나 보자. 그러니까는 물리는 그 수학은 재밌는 게 자기가 어디 잘못인지 알아요. 안 나가요, 진도가. 해보면 보니까 안 되는 거야. 지금 뭐가 잘못돼서 빨리 찾아봐요. 예, 아무도 다른 사람 없네. 그러니까 뭐 하나 방향이 바뀌었잖아. 이거 바뀌었잖아. 이거 잘못 적었잖아요. 예, 그러니까 약분이 안 되지. 대부분 약분이 돼줘야 돼요. 그래야 뭐 이야기가 되지. 자, 우선 약분 되니까 C자성 없어지죠? MV자성 없어지잖아. 깔끔하게 없어지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그러면서 또 C자성 요거 없애주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빨리 해보세요. 1 V자성에 C자성에 3분의 2성에 M. 세상에 이거 하나밖에 안 남아요. M밖에 안 남아요. 이렇게 간단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다? dv 오버 dt가 되는 거예요. 자, 됐죠? 네, 드디어 그러니까 모멘텀을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준 미분해준 거예요. 요거 최종 요게 나온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야를 요거다 집어넣으면 되잖아. 집어넣을게요. 자, 그러면 바로 지금 요거 구해준 게 1 V자성 C자성에 3분의 2성에 M에 dt 오버 dv 요까지죠. 요걸 여기다 그대로 이어준 거예요. 예, 그대로 이어주고 좀 뭐다 그게 거리에 대해서 적분해 주라는 거잖아. 자, 이거 보니까 이거 뭐 다 왔네. 금방 다 왔어요. 그러니까 이거 이야기 되네. 뭐냐면 dt 요렇게 놓고 보면 이게 지금 가속도가 되는데 dt의 dx가 뭐죠? 속도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 속도만 더해주면 되잖아.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1 V자성에 C자성에 3분의 2성에 MV에 dV 드디어 V에 대한 속도에 대한 미분이 되어버리네. 미분이 바뀌어진 것.
거리에 대한 미분이 속도에 대한 미분 바뀌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참 또 봐야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렇게 해주면 속도가 되잖아. 그러니까 dv만 남잖아. 됐죠? 네. 자, 그럼 이거 미분해주면 되잖아. 적분해주면 되잖아. 자, 이 적분 어떻게 해주죠? 자, 한 번 더 수고롭게 1-v자승, c자승을 뭐로 둔다? x로 두면 아주 굉장한, 자, x로 두면, 자, 해볼게요. 자, 분모는 x의 2분의 3승이 되고, 자, 분자는 하나 더 해줄게요. 이거를 양쪽에 dv가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고등학교 다 했잖아요. dv가 뭐냐면 이걸 해주면 마이너스 c자승에 마이너스 2v dv가 dx가 되죠. 자, 이것도 한참 봐야 되나? 한번 보자. 얼굴 표정들 한번 보자. 빨리 했어요. 자, 여기서 어려우는 거 잘 몰라요? 자, 빨리 모른다 하세요. 모르면. 몰라요? 좋아. 자, 미분을 해주는 거예요. 미수한 변화를 해주는 거예요. 상수는 바뀌지 않을 수 있으니까 미수하게 변화 줘도 제로가 되잖아요. 딱 이건 강천 막대기 같은 거예요. 강천 막대기 변화 줘도 그대로잖아. 이런, 그대로 이렇게, 하도, 자, 그럼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d 1-v자승, c자승이잖아요. 그러면, 여기도 dx, 양쪽에 d를 갖다 붙인 거예요. 그러면, 안으로 들어간다 하면, d에 아주 미소 변화를, 이를 미소 변화한다는 말은 뭐냐면, 이런 상수인데, 상수를 미분하면 항상 제로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 그럼 d-c자승에 v자승을 미분하면 어떻게 돼요? c는 상수잖아. 상수는 무조건 나오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앞으로 계속 나올 수 있냐면, 이게 상수잖아, 상수. 미분 적분을 왔다 들어갔다 놨다 하는 건 상수기 때문에 들어갔다 놨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상수 나오고, 근데 v자승은 상수의 변수요. 변수잖아. 특히 변수니까네. 자, 그래, x자승 미분하는 거 같잖아. 2x가 되잖아요. 그러면 2v가 되잖아요. 2v인데 뭘 해주냐면 dv잖아. 2v, dv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준 거예요. 그럼 dx고 x를 미분해주면 dx가 되는 거지. x자승을 미분해주면 2x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떤 숫자 a, 숫자 5를 미분해주면 이걸 뭐 되냐? 0이 되는 거예요. 그래요. 맞아요. 자, 야, 세상에 물리학 강의하다 이런 강의하는 사람 없을 거야. 다 알고 있는 건데. 그래요. 자, 그건 보지 말고. 자, 이제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뭐죠? 우리가 알고 싶은 건 dv를 모르잖아요. dv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자, mv는 그대로 붙이고, 자, dv가 뭐죠? 거꾸로 해주면 되잖아. 거꾸로 해주면, 2v에 마이너스 c자승에 dx가 되죠. 됐죠? 드디어 다시 x 미분으로 왔어요. x 적분으로 왔어요. 자, 그럼 이거 정리해주면, 자, 좀 볼게요. w는, 자, 2의 mc자승에 앞에 마이너스 붙죠. 상수도 앞으로 빼내버려요. 빼내버리면 뭐 남죠? 인테그랄 x에 위로 올리면 마이너스 2분의 3의 dx. 세상에 이제 마지막 왔다. 네. 이제 누구나 할 수 있는 미분 적분이 나왔어요. 자, 이 적분은 또 내 공식을 적어줄게요. 이거 하나 적었어요. 만약에 어떤 x에 마이너스 a를 dx를 하라면 이 적분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a에 플러스 1에 x에 마이너스 a에 플러스 1이 되는 거예요. 적분하면 하나씩 올라가잖아. x를 적분하면 x4승이 되고 x3승을 적분하면 x4승이 되잖아요. 그 적분이 점점 쌓아가는 거기 때문에 모든 걸 또 포함하는 거예요. 잘 들으세요. 이게 중요합니다. 물리 시스템에 뉴턴 시스템이 있어요. 뉴턴 시스템은 미분의 시스템이에요. 근데 미분을 하기 때문에 점점 좁쌀락처럼 늘어오는 거예요. 근데 적분 시스템이 뭐냐면 오늘 두 번째 나오는 오늘 하는 거 강의에 두 번째 나오는 적분 시스템을 하는 물리 시스템이 있어요. 이게 바로 나그랑지의 세계예요. 나그랑지 세계는 적분의 세계예요. 적분을 하게 되면 자, 미분은 줄어가는 과정이고, 그래서 줄어가서 요 밑에 보는 거고, 적분은 다 포함하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적분을 올라가면 모든 물리적 변수들이 다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야를 적분하면 어느 게 더 포괄적이에요? 야가 더 포괄적이잖아. 가정을 쓰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렵게 이야기 좀 하고, 여러분들 x를 dx를 해주면 적분해주면 뭐예요? 엄밀히 말하면 부정적분은 2분의 1 x 자성의 c라 이렇게 하잖아. 여기 c라는 건 어떤 거 들어가도 되잖아. 상수로서. 그러니까 이게 이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입니다. 나중에 하면 물리적으로. 이 가능성의 이 c는 임의의 상수이기 때문에 따라서 임의의 상수. 미분을 적분을 하게 되면 임의의 상수가 붙어요. 임의의 상수는 자기 그냥 내키는 대로 하라는 거예요. 따라서 내키는 대로 하라. 그거요. 위대한 철학이에요. 내키는 대로 하겠다면 뭐가 가능하죠? 따라서요. 내가 정한다. 그게 가능한 세계가 된 거예요. 내가 정한다는 그게 가능하기 때문에 우주가 출현한 거예요. 세상에. 믿기지 않죠, 여러분들? 왜 이 시스템이 모든 걸 정밀하게 설명까지 해왔어요. 그런데 세계상을 만드는 데는 역부족이었어요. 왜냐하면 미분의 세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주로 미분을 써요. 뉴턴 시스템에. F는 뭐죠? 운동량을 미분했잖아요. 근데 에너지로 올라가면 적분을 해줘야 되잖아요. 에너지 레벨에서, 그러니까 에너지는 이만큼 큰 거예요. 방향이 없어요. 그러니까 에너지는 방향이 없기 때문에 무슨 말이냐면 포스를 적분하면 에너지가 되잖아요. 에너지가 되면서 임의대로 결정할 수 있는 항이 들어가 있잖아. 그럼 임의도 누구다 신이 될 수 있는 거야. 조각하면 되는 거예요. 임의. 그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게이지 이론의 핵심이에요. 게이지란 그 말에 포함된 그렇게 어려운, 놀라운 거예요. 놀라운 거.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옛날부터 하면서 탑담식으로 공부를 해라. 뭐든지 개념에 밀리면 다 밀리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수학자들 뭘 했냐면 수학자들은 자기가 하고 있는 것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자기가 하고 있는 게 도대체 구체적 대상이 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수학의 위대한 거는 자기가 하고 있는 그 수학적 개념의 세계가 구체적으로 무슨 세계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심지어 위대한 수학자 어떤 이야기 하는지 알아요? 자기가 하는 것이 실용에 응용되는 걸 참편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위대한 수학자 중에는. 실용을 떠났기 때문에, 실용을 떠났다는 말은 뭐냐면 리얼 세계를 떠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무한대의 리얼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지금 힉스 보존을 이해하려면 그 철학을 모르고는 이해 못해요. 그래서 박자세가 끊임없이 얘기하면 탑다운식으로 사고하라는 거는 지상 명령이에요. 그건 바로 적분의 세계고 에너지의 세계예요. 여러분 좁쌀알처럼 따지는 사람은 미분의 세계에 있는 거예요. 근데 미분의 세계는 적분의 세계의 한 부분 집합일 뿐이에요. 적분의 세계를 아는 사람은, 에너지 세계를 아는 사람은 언제든지 미분의 세계로 내려올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한 가지 뭐냐면 적분에서 위의 세계 올라가면 알아야 될 게 없어져요. 몇 개 없어져요. 미분의 세계는 개개를 딱 카운트해야 되니까 알아야 될 게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헷갈리는 거예요. 위로 올라가면 알아야 될 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야기 좀 해. 자, 그래서 미분 적분 이야기 좀 했습니다. 그래서 자, 적분을 해주는 거예요. 적분 그 공식 지금 이야기 해줬는 지수를 하나 올려주잖아요. 그럼 적분 여기다 플러스 1 해주면 돼요. 그래서 자, 빨리 할게요. 자, 2분의 마이너스 MC 자승에, 자, 요거 어떻게 하면 되죠? 마이너스 2분의 3에 플러스 1 해주고, x에 마이너스 2분의 3에 플러스 1 해주는 거예요. 적분했으니까 하나 올려주면 무조건 하고. 올려주고, 자, 그 다음에 이게 적분 상한이 있어요. 요게 이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자, 이게 dv에서 dx로 오면서 뭘 뒀냐면 이렇게 뒀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 다음 이제 물리를 적용해 봐야 돼요. 이거는 수학이에요. 수학하고 물리는 달라요. 리얼 타임 들어오면 속도가 아무리 높아도 수학 같으면 이게 경계가 없잖아요. 마이너스 무한수 플러스 무한수를 하면 돼요. 근데 이게 물리기 때문에 속도가 상한이 있잖아. 얼마죠? 속도 상한이? C잖아. C 하면 1-1 하면 제로. X의 하한이 얼마냐면 제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적분은 제로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X로 바꿨을 때. 그거 어떻게 하냐면 제로에서 X까지 해줘야 돼요. 이거 빠뜨리면 안 돼요. 지금 들은 일반 상대성 이론 E 꼴 MC 제곱. 아인슈타인의 가장 중요한 원칙이 이 과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주의 어떤 속도도 강속을 초과할 수 없다는 이 원칙이 이 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요 제로에. 자, 그러면 이 적분 상한을, 이 적분을 어떻게 해도 고등학교 기억나죠? x를 제로에서 x까지 해주면 되잖아요.
바로 이거예요. 자, 해주면, 자, 해줄게요. 자, 요거 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2분의 1이 되잖아. 위로 올리면 플러스 2, 마이너스 2가 되잖아. 요 마이너스가 없어지죠. 요 2하고 없어지죠. 그럼 뭐가 남죠? MC 자성이 남잖아. 와, 여러분들 뭐 어디 많이 본 거 아니요? 자, 다시 MC 자성. 여러분들 원작부터 만들었어요, 제가. 나 이거 하면서 진짜 눈물이 쏟아지더라고, 옛날에. 대학 1학년 때 이걸 했어요. 하면서 진짜 눈물이 쏟아졌어요. 그때부터 과학 매니아가 된 거예요. 진짜. 그 원로 교수 와서, 저 물리과 교수가 전자공학과 와서 물리학을, 기초 물리학을 가르치는데 첫 시간에 이걸 증명을 하더라고. 와, 아직도 그날 내가 좀 충격받았던 거야. 보세요. 지금 무슨 이야기 했나? 우리가 뭐 4차원 뭐 순 노테이션 비슷한 거 따라가다가 따라가는데 뭐하지? 퍽 하고 이게 나오는 거야. 논리적 비약 하나 없어요. 논리적 비약 하나 없어요. 원자부터 맞는 거예요, 여러분. MC 자성 나왔죠? 그것뿐만 아니라 이거는 4차원, 원자 4차원이 있다면 원자폭탄보다 더한 게 나옵니다. 한번 볼까요? 자, 한번 집어넣어보세요. 요거 다 없어졌어요? 그러면, 자, 요거 집어넣으면, 자, 요거는 뭐죠? 그러면 요게 x의 마이너스 2분의 1승이잖아요. 그러면 바로 1오버 루트가 되잖아요. 그거에, 자, x0였고, x를 내보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와, 이건 진짜 대단한 거예요. 자, 여기 적을게요. 지금 W가 그렇다는 건데 한번 적어볼게요. 그대로 엮고 나서 봅니다. 이러면 MC 자성이 나오고, 자, xx이면 1오버 x인데, 그래서 적어줄게요. 1오버 x에 제로이면, no. 제로가 아니고, 잘 따라오셔야죠. 그렇지. 1이잖아. 예. 재밌잖아. 예. 1이죠. 그러니까 제대로 따라오면 뒤에 틀릴 수가 없어요. 논리적으로 다 따라가니까. 1이잖아. 1은 뭐 얼마죠? 마이너스 1이잖아. 된 거예요. 다시 그러면 x가 뭐였죠? x가 바로 야였잖아. 집어여보세요. 그러면 W 다 왔어요. 우리가 찾고자 하는 W 에너지는 4차원 모멘텀에 의한 에너지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어떤 수식으로 주어지냐 하면 MC 자성의 1오버 루트의 1 C 자성의 V 자성 되고 마이너스 뭐죠? MC 자성이 되는 거예요. 와. 무지무지하게 위대한 수식을 만나고 있어요. 그럼 이제 4차원의 에너지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야를 이제 더 가만보세요. 이거는 이 꼴에 원자폭탄도 들어있는데 더한 게 또 들어있어. 도대체 이거는 뭐야? 가봤더니 이제 물리, 다시 이제 수시에 물리를 봐야 돼요. 이게 어떤 게 다 하면 양수잖아요. 0보다 큰 숫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에다가 이걸 뺐기 때문에 야는 뭔가 좀 적은 것 같아. 그걸 느끼잖아. 그래서 이게 뭐냐면, 그 다음 뭐냐면, 이게 에너지가 어디서 나왔냐면 모멘텀에서 나왔고, 요걸 풀어나갔던 거예요. 지금 사용된 게 뭐냐면 다시 따라와보면 다시 물어봐야 돼요. 도대체 우리가 뭘 하고 있는가 항상 뭘 하고 있는가 물어보셔야 돼요. 지금 야를 따라온 거예요. 야는 뭐냐면 4차원의 모멘텀의 공간 성분을 갖고 지금 한 거예요. 모멘텀을 갖고. 그래서 뭐냐면 이게 뭐냐면 바로 운동 에너지예요. 움직이는 존재였잖아. 사고서 움직이는 존재였고, 이 운동 에너지를 뭐냐면 학자들이 K라 잘 표시해요. 카이네틱. K 앞에 쓰고. 자, 그래 봤더니, 그 다음 소식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게 전체가 K라면, 그러니까 이걸 K라 두는 거예요. 그러면, MC 자성의 1오버 V 자성, C 자성은 K의 MC 자성이 되는 거예요. 와, 이건 진짜 대단한 소식이야. 우리 그대로 따라온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K 운동이 양수요. 이것도 엄청난 에너지요. 그거하고 같다는 거예요. 그럼 야가 뭐냐면 엄청나게 큰 양이야. 이게 뭐냐 하면, 이게 4차원에서 에너지가 됩니다. 이게 에너지가 됩니다. 이게 바로 에너지예요, 에너지. 그래서 이 에너지에는
요걸 다시 쓰면 요 펙타, 그러니까 그대로 적어줄게요. MC 자성의 E는 루트 1-V 자성의 C 자성의 MC 자성이 되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흔히 여러분들 E = MC 제곱하면 그건 하나밖에 모르는 사람들 하는 이야기예요. 4차원으로 확장해서 푼 공식에서 이게 더 주정하고 공식이요. 이게 1보다 커요, 적어요? 아무래도 가장 큰 게 1이잖아요. 1보다 적은 숫자잖아요. 1보다 적은 걸 나눠주면 이건 항상 MC 제곱 크잖아요. 왜 크냐면 운동 에너지가 있어 포함되어 있어 그런 거예요. 이게 바로 이 운동 에너지 포함하고 있잖아요. MC 자성에도 운동 에너지 포함하기 때문에 이 숫자 굉장히 큰 거예요. 이 스케일 팩터가 1보다 적기 때문에 이게 1보다 큰 거예요. 이걸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 학자들이 요 팩터를 감마라 그래요. 그래서 감마 MC 자성이라 그래요. 여기서 감마는 뭐냐 하면 감마는 데피니션입니다. 왜 그러냐 물으면 안 돼요. 그렇게 정한 거예요. 이 문자를 이렇게 두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에서 특수 상대성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나오는 게 이 감마 팩터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들 팩터를 기억해야 될 감마 팩터하고 요 베타, 요 팩터 요 두 개만 기억하시면 돼요. 그렇죠? 네. 감마 팩터 엄청 중요합니다. 그래서 상대론적인 그런 현상이 일어나려면 속도가 굉장히 커져야 돼요. 그래서 감마 값이, 이게 이제 플랫 해보면 알아요, 여러분들. 예.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죠? 감마 MC. 이제 다 왔어요. 그 다음에, 그런 관점에서 모멘텀은, 4차원의 모멘텀 어떻게 표시하냐면, 감마 MV로 표시해줘요. 그래서 꼭 기억해야 되는 거는 요 두 수식 상. 그래도 4차원의 에너지하고 4차원의 모멘텀이 어떻게 표시되는가를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요게 어떤 이론 물리학 교과서에 다 나오는 아주 유명한 공식입니다. 요 감마, 보세요. 어디죠? 요거잖아, 요거. 바로 요거잖아. 감마 MV잖아. 됐죠? 감마 MV, 감마 MC. 됐어요. 이제 다 알았어요. 다 알았다. 다 알았다. 더는 없어요. 다 알아버린 거예요. 4원 벡터에서 4원 속도 벡터에서 4원 에너지, 4원 모멘텀, 물리를 다 알아버린 거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공부를 못해 자꾸. 내가 봤더니. 그거밖에 없다는 걸 확신하면 그 다음에 마음대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이거밖에 없어요. 사자. 자, 그러면 이거밖에 없다는 걸 확신을 가지면 엄청난 게 이어서 나오는 거고. 그리고 한번 이어서 조금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걸 한번 제곱을 해볼게요. 이 제곱을 자, 이거 해서 볼게요. 이 제곱은 어떻게 될까요? NA 제곱은 자, 빨리 합시다. 감마 감마를 쓰지 말고 이렇게 적을게요. 1 V 자성의 C 자성의 아니야. 가만 있어봐. 자, 이 자성은 요거 그대로 합시다. 그래 좋아요. 감마 자성, M 자성, C 자성이 되잖아요. 네. C4성 그렇죠? C4성. 자, 그럼 여기서 출발합니다. 이 자성은 감마 자성, M 자성, C4성. 자, 그 다음에 감마를 다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자, 지금 이거 잘 따라오셔야 돼요. M 자성, C4성. 감마가 뭐였죠? 1-V 자성의 C 자성의 1이잖아. 됐죠? 그대로 이어주는 거예요. 감마 자성. 자, 빨리 할게요. 자성이니까, 감마 자성이니까, 감마가 이거잖아. 뭐가? 루트 풀어했잖아. 루트 풀었잖아. M 자성,
C사성. 예. 그다음 분모분자 C자성을 곱해줘 보세요. C자성 마이너스 V자성의 C자성이 되죠. 이거 어느 책에도 그 숙제 안 나와 있어요. 저도 처음에 이거 간단한 걸 왜 자꾸 사람들 쓰지? 이거 결과식만 쓰고 중간과정을 어디 안 적어놨더라고. 그래서 많은 책을 봤더니 아주 간단한 건데 그 강조한 것 중에 하나 이 과정. 이것을 일부러 항상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자, 이거 변환이 이거 훈련해 봐야 돼요. M자성, C자성을 두고 요렇게 한번 바꿔보는 거예요. C자성 마이너스 V자성에 C자성 마이너스 V자성 해도 되죠. 요렇게 바꾸면 요게 키요. 이런 왜 하는지 모르겠어, 처음에는. 근데 엄청나게 이게 달라요. 그냥 같은 이야기인데. 그러면 M자성, C자성에 요걸 좀 풀어서 보면 뭐 C사성이야. 맞잖아. 요 좀 빠졌지. C자성 플러스 C자성, V자성 했죠. 요 C자성, C사성 됐잖아. 네. 그렇죠? 네. 요게 빠졌어요.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시 환원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C자성에 플러스 C자성 마이너스 V자성에 C자성, V자성이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빨리 따라하보세요. 됐죠? 자, 그러면 이걸 안으로 이어주면, 자, 그냥 안으로 이어줘볼게요. M자성, C사성. 됐죠? 그 다음에, 저 이거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요거는 다시 환원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다시 한번 적어줄게요. 그래서 이게 연습을 안 해보면 왜 이렇게 하는지 감이 안 와요. 다시 이었다 다시 빼주는 거예요. 뭐냐면 요거의 C자성 다 나눠줘 보세요. 1-C자성에 V자성이 되잖아. 다시 또 빼내주는 거예요. 그럼 집어넣어 보세요. M자성, C사성이 나오고, 자, 이 수식을 두 개의 벡터로 분리해 주겠다는 개념이요. 분리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M자성, C자성, 야가 뭐죠? 자, 요렇게 곱해주고, 요렇게, 야가 뭐죠, 야가? 자, 이 V자성 나오면, 요게 뭐죠? 감마자성분이잖아. 감마자성이잖아, 요게. 감마자성이잖아, 바로. 무슨 말인지 알죠? 그 감마자성이 들어가는 거야. 자, 이게 보세요. 처음에 내가 이거, 몇 년 전에 이거 간단찮다. 그냥, 이거 뭐 당연히 이렇게 된 줄 알았더니, 해봐야 돼요. 해보면, 꽤 많은 과정들이 들어있어요. 이렇게 늘어오는데. 드디어 뭐냐면, 자, 이거 뭘로 쓰려고 하는 거 보세요. 다시 적어주면, M, C자성의 자성이 되고, 자, 그 다음에 뭐냐 하면, 자, 틀린다. M, V, 감마. M, V, 감마. 뭐죠? P를 뽑아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C자성, 이건 뭐냐면, C자성, P자성이 되잖아요. 보통 PC로 써요. 이거 워낙 중요합니다. P자성, C자성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적는 게 아니고, PC의 자성이잖아요. 이게 이제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기가 막히는 거예요. 다 왔어요. 야가 뭐죠? 이스케 하잖아요. 그럼 이를 구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게 바로 내가 강의할 때마다 이게 대학 물리학 교과서 표제에 나오는 수식입니다. 얼마나 중요했으면 표제에 나오는 수식이요. 그래서 뭐냐면 MC 자성의 PC 자성이 된다는 거예요. 에너지가. 바로 4차원의 에너지입니다. 이게 아마 여러분들이 살면서 만나야 되는 10가지 물리학 공식 중에 하나예요. 수레댕기 기계시험 그 정도로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서 수레댕기 기계시험 나와요. 수레댕기 기계보다 더 큰 게 나와요. 여기서. 참 대단해. 여러분들 오늘 강의를 다 듣고 나면 박 박사가 속도하고 위치 두 개밖에 없다는 그 말이 얼마나 그런 느끼셔야 돼요. 다 왔어요. 자, 에너지까지 왔어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자, 다시 보세요. 말을 조금 더 하고 쉬겠습니다. 지난번 좀 늦게 씻다고 항의가 많던데. 그래요. 야. 자,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맨 첫 번째 시간에 배웠던 일반 상대는 공식 했던 게 R, U, 람다의
2분의 1 메트릭 텐사 G 남다야 R의 C 4승의 8파이 G의 TU 남다. 그래서 이거 구하는데 한 2시간 보냈잖아요. 그래서 딱 구했는데 이거는 그냥 아무 이야기 안 하고 넘어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뭐죠? 에너지 그 모멘텀 텐사잖아. 이게 정확히 뭐냐면 에너지 운동량 텐사예요. 그럼 이게 엄청 중요한 건데 아인슈타인이 뭘 했겠어 이걸 갖고. 이 속에 우주에 있는 모든 물질 에너지가 다 들어가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노래 정의한 줄 알아요? 이걸 기가 막혀. 처음 공부했을 때는 도대체 왜 이걸 아인슈타인 TU 람다를 아인슈타인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 아니 그렇게 정했어요. 뭐냐면 시그마 제로 C 자승에 뭐 들어갈 것 같아요? 이거는 상수잖아. 이건 C 제로는 뭐죠? 정지질량이요. 정지질량 밀도요. 그러면 이게 상수요. 이거 버리면 MC 자승이요. 그래서 그게 에너지인데 에너지 밀도잖아. MC 자승이요. 그럼 이거 뭐 붙여야 될 것 같아요? 자, 한번 요거에 뭐가, 이게 텐사야, 텐사 아니에요? 이게 텐사잖아. 이거 스칼라잖아. 그럼 여기 뭐가 들어가죠? 텐사가 들어가야 돼. 무슨 텐사가 들어갈 것 같아요? 운동 에너지? 혹시 한번 집어넣어봤어요? 내가 몇 년 전에 공부하다가 처음에, 민금이가 왜 이걸 했을까? 이게 진짜 의미가 있을까 했는데, 자, 내가 하는 거는 항상 강의 그래요. 자, 따라서, 위치하고 속도 대조월. 그것밖에 없다. 오늘 강의 앞뒤 굉장한 데 있잖아. 그건 뭐 있겠어요? 그 두 개 중에 하나야. 내가 생물학 강의할 때 뭐라 그러죠? 자다가 무조건 물으면, 자다가 잠꼬대자로 생물학에 무슨 문제 물어도 딱 뭘 하면 80점 맞다 그랬죠? 단백질은 80점 맞아요. 그럼 물리학 문제에서 자다가 건드렸을 때 뭐 물으면 딱 두 마디만 하면 돼요. 위치 아니면 속도 이야기하면 돼요. 코는 그거밖에 없어요. 이렇게 간단해. 그럼 뭐, 저 물었어요. 그럼 대답해잖아. 두 개 중에 하나잖아. 50% 확률이야. 내가 두 개밖에 없다. 위치하고 속도밖에 없다 그랬는데, 자, 이야기해주세요. 이거 뭐 들어요? 그래서 이제 감자, 위치는 조금 그런 것 같고, 일단 속도 써야 되겠죠. 그래요. 바로 세상에 아인슈타인이 어떻게 적었나 하면, 뉴에 난다. 와, 내가 이 공부 졌다 그랬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자, 드디어 와서 보세요. 우리가 먼 길을 왔어요. 사원 속도 뱉다 야요야. 지금 이걸 해갖고 모멘텀이 나왔고, 이 모멘텀에서 에너지까지 나왔고, 드디어 그 에너지 물렸는데, 아니다, 바로 이걸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사원 벡터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일단, 그러니까 차원을 떠나갖고, 아니, 텐사나 그걸 떠나갖고, 여기에 차원 있는 숫자 들어오면 안 되잖아. 이게 에너지 됐잖아요. 이게 에너지잖아요. 그럼 끝났잖아. 그럼 여기는 뭐야? 스케일 벡터 와야 되잖아. 그렇잖아요. 여기 어떤 단위 있는 게 들어오면 안 돼. 그러니까 단위 없잖아. 이거. U가 단위가 없었잖아. 보세요. 단위가 없었잖아. 기가 막힌 거야. 위대한 거야. 단위 없으니까 갖다 붙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자, 적어볼게요. 그래서 뭐냐면, 자, 빨리 할게요. 너무 재밌어요. 너무 재밌어. TU 남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한번 적어보세요. TU 남자. 그 포괄과 매트릭스요. 그냥 적어줄게요. 기계적으로. 자, 따라서 기계적으로. 자, 일도 좀 기계적으로 하세요. 기계적으로 하세요. 대부분 기계적으로 하면 돼. 자, 하면, 0, 0. 자, 근데 다 적어보세요. 누구든 적을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되죠? T, 0, 1. T, 0, 2. T, 0, 3. 행이 0행이고, 그 다음 열이 바뀌어지는 거잖아. 그럼 이건 어떻게 되겠죠? 기계적으로. 이거는 뭐죠? 행이 얼마예요? 몇 번째 행이에요? 첫 번째 행, 두 번째 행이잖아. 그 이거 1이에요. 0부터 1이잖아. 1, 0. 이거 바꿔졌다는 거 알겠죠? 그럼 어떻게 해? T, 2, 0. T, 3, 0. 원이지. 그 앞이 원이지다. 그렇게 따라오면 안 돼. 기계적으로 하는 게 진짜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인간이기 때문에 기계적으로 못해요. 그러니까 다이나믹 뭐라 그랬죠? 다이나믹 메모리. 따라서 역동적 기억. 예, 그러다 보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어떻게 되죠? 1, 1, 1, 2, 1, 3 됐죠? 자, 빨리. 그 다음에 T2, 0, T2, 1, T2, 2, T3, 3. 아, 그렇죠. 이제 잘하시네. 투 맞잖아. 이거 투 소리지. 그래, 투 소리. 자, 그 다음에 빨리. 3, 0, 3, 1, 3, 2, 3, 3. 예, 이렇게 됐죠? 자, 이게 바로 에너지 모멘텀 텐서예요. 자, 지난번 강의 가장 요거 할 때, 이게 나눠주면 돼요. 요게 뭐냐면 에너지 밀도요. 이거 다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요게 바로 에너지 덴시티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이게 뭐냐면 이게 덴시티거든. 에너지 덴시티고 요거 세 개 있는 이게 뭐냐면 에너지 플럭스요. 네. 그 다음에 이게 뭐냐면 모멘텀 덴시티요. 네. 그 다음 이거는 뭐냐면 이 전체 3x3 이 매트릭스는 모멘텀 플럭스요. 이거 전체가 모멘텀 플럭스요. 플럭스에는 속도 개념이 들어갑니다. 흐름이니까네. 다발이죠. 그 다음에 일반 상대성에 이래서 자주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프레시가 나오잖아. 프레시 했잖아. 예. 요거 다이고널 텀이 바로 대각선 텀이 압력에 해당돼요. 여러분 기억나나요? W 기억나? P 어떻게 했죠? W 로 C 자성 했잖아요. 이 압력이 왜 그렇게 많이 나오는지 여러분들 바로 적어 나와요. 뭐냐면 이 다이고널 텀이 프레셔. 프레셔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해봅시다. 실제로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 노테이션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이 노테이션에 의하면 계산이 가능해요. 네. 됐죠? 자, 그럼 계산해 볼게요. T00 계산할 수 있어요. 뭐다? 시그마 0C 자승에 U 얼마? U0. 그럼 U 얼마? 0. 자, U가 뭐라 그랬죠? 시그마 0에 C 자승에 U가 뭐였죠? U0 뭐 했잖아. U0 이거잖아. U0잖아 이게. 아니 어디? 그렇지. 여기 U0잖아. 자, 그러면 자, 이거 다시 열어줄게요. 이게 뭐냐 하면 이게 바로 U0에 U1, 2, 3가 되겠죠? 이야기하자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자 자 지금 U0가 뭐예요? 보세요. 1오버 저거잖아. 그대로 적어줄게요. U0 1 1오버 베타 자승이잖아. 또 U0가 얼마죠? 계산해 줄 수 있어요. 놀랍게도. 그럼 뭐가 되느냐 하면 1 마이너스 베타 자승에 시그마 제로가 되고 C 자승이 되잖아요. 됐죠? 그래서 또 노테이션 하나 나오는데 요걸 뭐라 그러냐면 시그마로 주는 거예요. 시그마 C 자승이 되는 거예요. 속도 텀이 안 들어가는 고유한, 그러니까 시간 성분이니까 정지해 있는 거예요.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나오고. 그럼 자, 두 번째. T0I, 이쪽이죠. T0I죠. 이쪽으로 가는 계열. 이쪽 가는 계열 어떻게 되죠? 그대로 해주면 돼. 기계적으로. 시그마 0, C자성, U 얼마, U0, 또 얼마, U 얼마, UI. I는 뭐죠? 1, 2, 3이 되잖아. 공간좌표니까. 해주면 어떻게 된다면 1 마이너스 베타 자승. 자, 요거 잘 해봐야 돼요. 훈련해봐야 돼요. 요거 곱하기 요거. 됐죠? 그럼 어떻게 되겠어? 1 마이너스 베타 자승 루트 떼지고 C하고 요거 되면 어떻게 되겠어? 잘 보세요. 지금 그대로 해줄게요. C하고 보인데 지금 보이는 뭐는 XYZ 있잖아. 0, 1, 2, 3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뭐냐면 C하고 요게 뭐냐면 요거하고 요거 곱해주는 거예요. 제로하고 1, 2, 3을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요거 되고 요게 어떻게 되죠? 요거 하는데 C분의 요거 어떻게 되면 I로 해주면 되잖아.
1, 2, 3 이렇게 되니까. 그래서 뭐 하면 잘 들었어요. 시그마 자성에 C 자성에 그대로 적어줄게요. 요게 뭐냐면 C분의 VI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잖아. 그럼 요 C 없어지면 어떻게 되냐면 요게 시그마가 되고 시그마 C 자성. 자, 그렇게 할 거 없습니다. 요게 뭐죠? 자, 이게 다시 한번 베타 데피니션은 얼마예요? 베타가 C분의 보이잖아. 그럼 베타 I 같으면 어떻게 돼 있어? VI 해주면 되잖아. 됐죠? 바로 VI가 되잖아. 바로, 아름답게 VI가 되는 거예요. 자, 이제 노테이션. 따라서요. 노테이션밖에 없다. 이제 느끼죠? 실제로. 노테이션밖에 없어요. 상대성 이론은 노테이션밖에 없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우리가 단지 익숙하지 않을 뿐이에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TIJ를 해보세요. 이제 여러분도 할 수 있을 거예요. 해주면 TIJ는 뭐냐면 요거 두 번 곱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 I, 요거 J 해주면 되잖아요. 그럼 그대로 해주면 돼요. 해주면 해보세요. 근데 그대로 적어줄게요. 그대로 적어주면 돼요. 뭐냐면 제가 이거 좀 그려야 되는데 그대로 해보세요. 그러면 이게 뭐냐면 시그마 제로 C 자성 UI, UJ가 되잖아요. 이걸 해주면 어떻게 되느냐면 1-베타 자성의 시그마 제로의 C 자성의 바로 뭐냐면 베타 I, 베타 J가 되는 거예요. 기가 막히게 아름다운 소식이 되죠. 그럼 시그마의 C 자성의 베타 I의 베타 J가 되잖아요. 다 구했어요, 여러분들. 이거 실제 다 구했어요. 세상에. 여러분들 일반 상대성 이론의 그 유명한 이 공식의 이 텀을 다 계산한 거예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다시 그러면 이 텀을 다시 표현하면 T, U, 이거는 IJ로 IJ로 합시다. 그냥 IJ로 했으니까. T, IJ. U 남대로 해도 돼. 바꿔주면 되니까. 무슨 말인지 알죠? 그 정도 하면 돼. 그럼 다 해주면, 자, 요거를 요렇게 써주면 어떻게 되냐면, 시그마, C 자성이 앞에 나오고, 놀랍게도 이 매트릭스가 어떻게 바뀌냐면, 1, 베타 1, 베타 2, 베타 3, 그 다음 뭐냐 하면, 다시 베타 1, 베타 1, 베타 1, 베타 1, 베타 2, 베타 1, 베타 3. 두 번째, 베타 2, 베타 2, 베타 1, 베타 2, 베타 2, 베타 2, 베타 3. 자, 마지막으로 베타 3, 다 확인해 보세요. 베타 3, 베타 1, 베타 3, 베타 2, 베타 3, 베타 3. 이를 바뀌는 거예요. 세상에. 다 왔어요. 이건 일반 상대는 필요한 거 다 하게 거예요. 이 매트릭스가 뭔지 알게 되고, 바로 이건 거. 놀랍게도, 자, 이게 뭐죠? 이거 베타 두 개 곱해준 게 뭐죠? 해보면 뭐가 나오냐 하면, 이 베타가 뭐죠? 이거잖아, 이거. 자, 그럼 이거 해볼게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인가? 무슨 소식인가? 베타 I, 베타 J를 해주면, C 자성의 VI, VJ잖아. 무슨 이야기냐 하면,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위치하고 속도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위치하고 속도밖에 없다. 네. 이제 무슨 말인지 알 수 있어요? 이제 확신 들죠, 여러분도? 내가 이야기하는 가정이 있나요? 강조를 무지하게 했지만은 실제로 가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따라서 속도하고 위치밖에 없다. 그밖에 없는 거야. 다음, 마지막에 뭘 표시되죠? 속도가 표현되잖아요. 자, 우리가 먼 길을 왔는데 다시 어디를 왔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하면 딱 이 노테이션에서 시작한 거예요. 시종일관, 다른 데 간 거 없어요. 이 노테이션 딱 여기서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여러분들 헷갈릴까 싶어갖고 요게 마이너스로 되는 요걸 이야기한 거예요. 그거 할 때 매트릭 텐사가 들어가서 바꿔주는 거 그거 내놓고는 나머지는 전부 다 초등학교 따라올 수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네, 다 따라왔잖아. 그랬더니 뭐냐면 자, 위치 벡터 확실히 되니까 인터벌을 알게 됐고 그 다음에 뭐냐면 인터벌을 알게 됐기 때문에 이 인터벌로서 이거 나눠주니까 이게 사원 속도가 되는 거예요. 네, 사원 속도가 이렇게 표시가 되니까 사원 속도 벡터가 표시가 되고 사원 속도가 나오니까 질량만 곱해주면 사원 모멘텀이 되고 그 사원 모멘텀을 갖고 사원에서 에너지를 구해주는 거야. 에너지를 구해줬잖아. 에너지를 구했더니
원자 폭탄이 나온 거예요. E = 비스곱이 나오고, 그것 플러스 이거는 움직이는 거예요. 무조건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정지질량 플러스 운동에너지가 들어가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게 뭐냐면 정지질량이에요. 정지질량 텀에다가 운동 텀을 더한 게 바로 토탈 에너지가 되는 거예요. 토탈 에너지를 알아는 거예요. 토탈 에너지를 알고, 토탈 에너지를 이렇게 다시 모멘텀까지 연결 표시해 준 거예요. 자, 여기서 내가 딱 하나만 더 하고 다음 시간 넘어갈게요. 또 하나만 더 해야 돼요. 잠깐 쉬었다가? 네. 그래요. 다시 한번 내가 1분만 요약하고 싶시다. 무슨 이야기냐면, 따라서 물리학은 단순하다. 그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물리학은 물리학의 최종 대상은 뭐냐면 에너지입니다. 그리고 또 더 미리 말씀드리면 에너지가 아니고 따라서 작용량. 에너지보다 더 무서운 게 있어. 그러니까 물리학에는 하이라키가 있어요. 따라서 물리학은 하이라키가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최고위가 있다는 거예요. 최고위가 뭐냐면 에너지까지 포함하는 개념이 있어요. 그게 바로 액션이에요. 따라서 작용량. 그러니까 작용량 갖고 다 설명하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거 다. 그 작용량이 뭐냐 하면, 작용량하고 같은 단위가 뭐냐 하면, 바로 플랑크 상수입니다. H. H가 바로 단위가 작용량이에요. 그래서 왜 모든 물리학에 H가 붙으면 양자세가 넘어가느냐 하면, 그 작용량이 단위고, 작용량이 왜 중요하냐면, 작용량은, 작용량으로 우주를 표현을 하면 그 딱 한 가지 법칙이 유도가 되어 나와요. 일반 상대성이나 자연과학에는 모든 법칙은 그 하나의 법칙의 서브셋이에요. 그 하나의 법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최소작용의 법칙이에요. 따라서 최소작용의 법칙. 놀랍게도 여러분들 그 이열 교수 썼는 그 일반 상대성 이론 그 책을 보세요. 뒤에 마지막 파트는 반 이상은 뭐냐 하면 최소작용의 법칙을 갖고 이 공식을 유도하는 과정이 나와요. 놀랍게도. 세상에. 일반 상대 이 위대한 공식이 최소작용 원칙에서 유도되어 나와요. 당연히 뉴턴 역학, 양자 역학도 대부분의 우리가 하는 모든 역학이 최소작용의 원칙의 여러 가지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입니다. 그것만 하면 돼요. 근데 그 최소작용은 뭐냐면 작용량이 최소가 되는 걸 찾는 과정이고 그 작용이 뭐냐 하면 에너지에다 시간을 곱해준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학을 여러분 딱 하나만 하시면 돼요. 작용만 하시면 돼요. 그리고 입자물리학에서 여러분들 입자물리학 하는 그게 뭐냐면요. 작용의 그 덴시티가 있어요. 작용의 덴시티 공식 그거 하나로 갖고 입자물리학이라는 세계가 다 일어나는 거예요. 알아야 될 그 작용 하나밖에 없어요. 뉴턴은 세계상을 어떤 존재가 있고 어떤 물질이 있고 그 물체에다가 힘을 포스를 했더니 움직임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인과의 법칙으로 봤던 거예요. 어떤 포스를 작용하니까 움직임이 생겼다 이렇게 봤던 거예요. 그게 원인과 결과로 봤던 거예요. 근데 그거는 아주 단견이에요. 물론 그거로서 많은 설명이 되는데 더 위대한 거는 뭐냐면 작용으로 보는 건 어떻게 되냐면 우주라는 거는 뭐냐면 우주에서 물리적 관점은 뭐냐면 위치 에너지하고 운동 에너지 차가 시간 적분상에서 최소가 되는 방향으로 자연은 끊임없이 시도한다. 그게 자연현상이에요. 그 한마디로 다 표현이 돼요. 그게 여러분들 페르마의 정리, 그게 그 중에 구체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빛이 최단거리로 가는 거, 바로 이게 일반 공식이 바로 최소작용의 경로고 자연과학은 딱 하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돼요. 최소작용의 법칙이 자연과학이에요. 놀랍게도. 그거밖에 없어요. 자연과학은 어떤 식으로 끝이 있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박사님들 그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끝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그 끝에 와 있어요. 유서 이제 좀 잘 봤어요. 힉스 보존이 발견된 게 완전히 공인이 되면 말 그대로 객조월이 되는 거예요. 클로즈한 시스템이 돼버린 거예요. 이 안에 우주에 있는 모든 거는 물리학이 설명을 다 해버려요. 무서워요. 힉스 보존이 이제 곧 지금 뭐 엄청 99점 몇 % 이제 확정됐잖아요. 근데 아직 완전히 이제 공포는 안 했는 것 같은데 힉스 보존이 존재한다. 그리고 과학계에서 완전히 수하다, 이건 확실하다 하면 입자 물리학 이 세계 최소작용의 법칙으로서 자연계에 있는 모든 걸 다 설명하는 거. 일반 상대성 이론도 그거의 서부집합이에요. 얼마나 통쾌해요.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그거의 전 단계로서 지금 보여준 게 이제 느낌 오잖아요. 이 하나로서 이 위치 벡터 하나 이거 하나로서 다 가잖아요.
미치겠다고 속도그래프 2개로 4차원에서 해갖고 E꼴 MC 다 나오고, 예, 다 풀어진 거예요. 요걸 조금 난차로 고전물리학에 적용하면 바로 뭐가 나오면 2분의 1 MV 자성이 나오는 거예요. 2분의 1 MV 자성을 양자화한 게 바로 스레딩 이퀘이션이에요. 스레딩 이퀘이션은 어떻게 보면 고전물리학일 수 있어요. 4차원이 없어요, 그거는. 예.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큰 집합을 이야기하면, 그래서 라젠다르 라그랑저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하고 오일러 이 두 사람이 1744년, 연도 내가 기억하고 있어요. 영도 13년, 영도 12년, 우리나라 때. 그때 바로 오일러 라그랑저 방정식을 만든 거예요. 오일러가 만들었어요. 그리고 그 방정식 하나로서 이 자연계에 있는 모든 물리학은 다 설명이 돼요. 얼마나 통쾌해요. 얼마나 통쾌해요. 예,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예.